개념용 미적분 유형편에서 도함수의 활용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여기가 미적분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사실 새로운 내용은 없고 수학 2 때 했던 그 접선 구하기, 무채색채소 구하기 그런 거, 아니면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든가 이런 걸 똑같이 하는데 단지 함수가 미적분에서 배운 초월함수가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충분히 그 미분하는 연습들을 많이 했어야지 여기 단원을 풀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이제 접선 구하는 문제예요. 근데 접선은 크게 분류를 하잖아요. 접점이 주어져 있는지, 기울기가 있는지, 아니면 외부에 한 점이 있는지. 그 중에서 접점이 주어진 문제는 바로 접선을 세울 수 있는 거였죠. 그래서 미분만 잘하면 돼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문제는 이제 곡선이 나와 있으니까, 곡선이 나와 있고 여기에서 왜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일단 미분할게요. y 프라임은 그럼 분모의 제곱을 해주고요. x 더하기 2의 제곱. 그때 분자 미분하니까 2가 됐고, 분모 놔두니까 x 더하기 2 빼기 붙이고, 분자 놔두니까 2x 빼기 1, 그리고 분모 미분하니까 1 됐으니까 안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한 걸 찾았고, 도함수를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고 쓸게요. 그러면은 분모는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1 돼서 안 쓰고요. 그리고 분자에 2 곱하기 1 빼기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5가 되네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으니까 y는 5 x 더하기 1 빼기 3 해놓으면은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접선을 세운 거죠. 그럼 전개해주면은 5x 더하기 2니까 이제 a, b를 곱하래요. a가 5고 b가 2니까 곱하면 10이 되는 거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냥 했던 일들인데, 미분해서 접선을 구하는 거 다 했던 일들인데 함수가 바뀐 것 뿐이에요. 좀 겁먹지 말고요. 다음 2번. 이제 곡선 y는 ln x 더하기 3, 2에 위에 좌표가 있는데 x좌표가 마이너스 2배의 자연상수인 점에서 접선을 그으래요. 그럼 또 그어야죠. 일단 미분할게요. 그럼 y 프라임은 그 x 더하기 3, 2가 분모로 가고요. 얘 미분한 거 1 됐으니까 분자에다가 1 쓰면 돼요. 그럼 미분계수를 구하려면 이제 x 값에 마이너스 2배의 자연상수를 대입하라고 했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 2배의 자연상수는 그 분모가 이제 마이너스 2 더하기 3이니까 분모 2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적었고, 그러니까 기울기 구했고, 근데 여기서 y좌표 모르니까 y좌표 구하려면 마찬가지로 원래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단상수 대입해야겠죠. 그럼 이제 f의 마이너스 2배의 단상수는 그 ln 2니까 얘는 1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식을 세우면 돼요. y는 기울기 2분의 1이었고 그때 x 빼기 2인데 그때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제 좌표가 음수니까. 그리고 더하기 1 써주면 접선을 세운 거고, 이제 전개해서 전개 안 되는,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이 접선이 점 a, 4를 지난대요. 그럼 이 점을 바로 대입할게요. 그냥 y값이 4가 됐고, 그럼 2분의 1 a 더하기 2배의 2가 더하기란 게 4가 나온다는 거니까 일단 1 넘겨주고요. 3으로 되고, 그럼 자연상수 곱해야겠죠. 양면에다가. 그래서 3, 2는 a 더하기 2배의 2니까 그럼 a는 2였구나 라고 구한 거죠. 네. 이렇게 자연상수 자체가 이제 자주 등장을 하고, 얘는 뭐 파이 같이 그냥 숫자인 것 뿐이니까 너무 어렵게 느끼지 마세요. 처음에 낯설어서 그런 거예요, 다. 다음 3번. 이제 곡선 y는 ax제곱 lnx가 있고요. 그 위에 점 1, b에서의 접선식이 나와 있습니다. 접선을 구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1, b라는 점을 먼저 여기 접선식에 대입해서 b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1, b가 접점이니까 접점은 곡선 위에도 있고 직선도 지나가는 점이니까. 그래서 1, b를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y가 얼마 나오나? 0 나오네요. 그러니까 b가 0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 접점 좌표가 1,0이었던 거고, 다시 그 1,0을 여기 곡선식에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0은 a의 1제곱 곱하기 ln 1인데 얘는 ln 1이 어차피 0이니까 쓸모가 없었네요. 그래서 a를 못 구했어요. 다시 지우고 다시 이제 미분해야겠죠. y 프라임은 그럼 곱해져 있는 그 두 개 함수가 있으니까 앞에 거 미분해서 ax제곱 lna가 됐고요. 곱하기 lnx가 뒤에 붙었고, 더하기 ax 가만히 있고 lnx 미분하니까 곱하기 x분의 1 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할 거예요. 그럼 f'1은 a ln a에다가 ln 1 곱할 거니까 얘는 0으로 사라져요. ln 1이 0이니까. 그리고 더하기 a의 1제곱 곱하기 1분의 1이니까 0이네. 1이네 뒤에는. 그래서 그냥 a라고 나오네요. 깔끔하게 기울기가. 그럼 그 기울기가 여기 접선식에서의 3이랑 같아야되니까 a는 3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a랑 b를 구했고 더하니까 3이 나오네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미분만 잘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미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공식이 암기가 되니까 자주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계속. 그쵸? 이런 게 막히면 이제 나중에 문제 풀기 어려워지니까 일단 처음 배울 때는 공식을 완벽하게 익히겠다, 이걸 목표로 하면 돼요. 다음 4번.
이제 y는 x 코사인 x가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점이 있는데 점 대입할 필요는 없고요. 접선이 나와 있는데 걔가 다시 다른 곡선을 접한대요. 그럼 일단 접선 앞에 있는 접선을 먼저 구해야겠죠. 미분합시다. 그럼 y 프라임은 x 미분해서 1 됐고 코사인 x 남아있고 더하기 그리고 x가 남아있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사인 x 됐고 부호가 마이너스가 돼요. 미분했고요. 거기다가 x의 파이를 넣을게요. 그럼 f 프라임 파이는 그럼 마이너스 1 빼기 파이 코사인 파이인데 파이 사인 파이인데 사인 파이는 0이니까 사라지죠. 그냥.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구했어요. 네, 그럼 이제 기울기를 가지고 접선을 세우니까 y는 마이너스 x 빼기 파이니까 그럼 전개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됐어요. 그죠?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사라지니까. 자, 접선을 구했고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을 구해놓은 걸 가지고서 뒤에 나와 있는 무리함수와 접한다고 했는데 사실 무리함수와 접하는 거는 우리가 고1 때 배웠어요. 무리함수 배울 때 그 수학하에서 뭐냐면은 그 유리식이라든가 무리식이라든가 아니면 원방이라든가 2차 함수라든가 이런 함수들은 전부 다 직선과 연립을 했을 때 항상 2차식으로 변형이 가능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2차식에서의 근의 개수가 그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인데 2차식은 어차피 해가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잖아요. 그럼 두 개 있다는 거는 그 직선과 위에 있는 함수들의 교점이 두 개 나온다는 뜻이고 교점이 한 개라면은 접한다는 뜻이고 없다는 건 안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유리함수가 나와 있든 무리함수가 나와 있든 뭐 원방이 나와 있든 2차 함수가 나와 있든 직선과 연립해서 이제 접하기 위해서는 그 연립했을 때 해가 한 개 나와야 해요. 즉 증근이 나와야 돼요. 그럼 판별식이 0이어야 한다 라는 걸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미적분까지 배우면 사실 굳이 판별식을 쓸까 하지 않고도 이걸 뭐 접선을 구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럼 계산이 좀 길어지니까. 그래서 하려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스 루트 x 빼기 k랑 마이너스 x가 같다고 놓으면은 이게 이 무리함수와 그 직선 사이에 교점 개수를 세는 식인데 근데 접하기 때문에 이때 교점이 한 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을 할게요. x 빼기 k는 x제곱이고 그럼 x제곱 빼기 x 더하기 k가 0인데 판별식을 쓰니까 그러면은 1 빼기 4k인데 얘가 0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k는 4분의 1이어야 하고요. 그죠? 이렇게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굳이 미분해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딱 무리함수에서 평행이동만 시킨 거니까. 다음 유형은 접선, 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건데 이건 마찬가지로 그때 수학주 때 배웠던 거고 그때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접점 좌표를 t, ft로 두은 다음에 그때 접점을 구하려면은 그 t 값이 얼마여야지만 미분계수가 주어진 기울기가 똑같이 나오는가 이걸 찾는 거였어요. 네. 봅시다. 곡선 이제 5번 문제 곡선 마이너스 x 더하기 루트 4x 더하기 3에 접한대요. 그리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다. 이제 이런 것도 다 문제에 넣어놓은 이유가 이 책을 만들 때 그 까먹었으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도라는 것은 탄젠트 45도가 그냥 기울기였다라는 거 준 거거든요. 그죠? 이게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그 기울기 값이에요, 탄젠트가. 그래서 탄 45도는 1이니까 그러면은 y는 x 더하기 k라고 둘 수가 있고 근데 이렇게 두기보단 이제 그냥 바로 원래 곡선을 미분해갖고 얼마를 대입해야지 1이 나오는가 찾는 거죠. y 프라임은 마이너스 1 더하기 이제 뒤에 있는 거는 4x 더하기 3 전체의 2분의 1제곱이니까 미분해서 이제 2분의 1 빠져나오고요. 4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식 미분한 게 곱하기 4가 뒤에 붙어요. 그죠? 그럼 2분의 1과 4가 약분되니까 2가 남고요.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해 1 나올까? 라고 식을 세우면 돼요. 1이고. 그러면 마이너스 1 넘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넘기니까 얘가 2가 되고요. 그러면은 제곱해야겠죠, 양변을. 그죠? 근데 제곱하기 전에 또 2가 다 있네. 여기에 2가 있으니까 약분해서 얘가 1 돼요. 제곱합시다, 이제. 그럼 4x 더하기 3에 마이너스 1제곱은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사라질 수 있겠다. 그죠? 오른쪽은 역수치에도 1이니까. 그럼 4x 더하기 3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3 넘어가서 마이너스 2가 되고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나오는 거죠. 이게 접점 좌표예요. 그럼 이 점을 다시 원래 곡선 대입해서 이제 y값을 구해야겠죠. 그럼 y는 2분의 1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 더하기 3인 거니까 루트는 1 됐고요. 그럼 y값이 2분의 3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한 직선은 y는 x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인 거니까 그때 x 더하기 2라고 되고요. 정리하면은 그럼 x 절편은 다시 또 y에다가 0을 대입하는 거니까 x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래서 x 절편은 마이너스 2였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하라는 대로 그냥 잘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다음 6번. y는 x 더하기 k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걔가 곡선에 접한대요. 곡선식이 나와 있고요. 그럼 이 문제를 거꾸로 읽어서 곡선의 접선을 구했을 때 앞에 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y 프라임 구할게요. 그럼 이 x도 가만히 있고 이분에도 그리고 얘는 뒤에 있는 거 미분하니까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가 빠져나와요. 한 개. 왜냐면 속함수의 미분이 나오니까 밖으로. 그래서 빼기 2배의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x에 얼마를 대입해야지 기울기가 1 나올까 찾으면 되겠죠. 그럼 2의 x제곱 빼기 2배의 2의 마이너스 x제곱은 1이어야 되고요. 그럼 이건 치환한 유형이잖아요. 지수방정식에서. 그래서 이 x제곱을 t라고 치환할게요. 그럼 t 빼기 t분의 2는 1. 그래서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이라서 이제 t 값이 1과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반대로 했나? 자, t가 2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쵸. t가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고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면 2x제곱이 t인데 얘는 양수니까. 그래서 t값 2를 구했고요. 그럼 그때 x값은 ln2죠. x가 ln2여야지만 2의 x제곱이 2가 나오니까 얘가 t잖아요. 그래서 x값을 구했고 이게 접점의 x좌표예요. 그죠?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다시 대입해서 y값을 구한 다음에 직선에 대입하면은 k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ln2를 넣으니까 y는 2의 ln2제곱은 그냥 2가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2배의 다연상수 2의 마이너스 ln2라고 쓰고 그럼 여기 이 부분 2의 마이너스 ln2제곱은 이제 ln2를 대입한 게 2인데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때문에 얘는 2분의 1이 되고요. 앞에 있는 2와 계산해서 곱해서 1 내요. 그럼 2 더하기 1이니까 y값이 3이에요. 그래서 ln2,3을 이제 이게 접점이라는 거예요. 그 접점을 다시 원래 직선에다 대입하니까 3은 ln2 빼기 더하기 k가 되고요. 그럼 k는 3 빼기 ln2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미분 공식 잘한 다음에 대입만 잘하면 되는 문제예요. 네. 다음 7번 문제. 이제 곡선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2의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y는 lnx 빼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떤 그 지수 함수, 로그 함수가 같이 나오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그 두 함수가 어떤 관계인지를 찾아내야 되고요. 보통 아무 관련 없는 걸 주진 않아요. 두 함수가.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사실 대놓고 보여요. 왜냐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지수 함수는 y축으로 1만큼 올린 거고요. 아래에 있는 로그 함수는 오른쪽 x축으로 1만큼 올린 거예요. 얘네가 역함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위에 있는 식을 역함수로 구해볼게요. 한번. 그러면 x랑 바꾸면 되니까 그때 x는 2의 y제곱 더하기 1로 되고 그럼 여기서 1 넘기니까 x 빼기 1은 2의 y제곱 양변에 ln 취하니까 이제 ln x 빼기 1은 y라고 나와서 그럼 앞에 있던 지수함수 역함수를 구한 게 바로 밑에 있는 로그함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두 함수가 가운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y는 x를 그려요.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직선이 있는데 그때 그 위에 어떤 점 A랑 어떤 점 B를 잡아야지만 이 선분 사이의 길이가 잘 짧아질까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항상 그 어떤 주어진 직선에 평행한 접선을 그어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는 y는 x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이제 y는 x가 주어진 직선인 거니까 그 직선과 평행한 접선을 이제 위에도 하나 그리고요. 아래에도 하나 그려요. 그럼 그때 그 접점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접점을 연결했을 때가 선분의 길이가 제일 짧을 때가 돼요. 왜냐면은 이제 A라는 점이랑 B라는 점은 애초에 그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두 함수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빨간 직선의 기울기가 1이니까 사실상 이 A라는 점과 B라는 점, 이 접점 두 개는 서로 y는 x 대칭이에요. 지금 완전히 지금 여기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 위쪽이랑 아래쪽이 똑같은 그림을 두 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대칭이니까 그럼 이제 A랑 B를 연결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그럼 이제 A에서의 접선과 이 AB 선분이 만나는 그 각도가 직각이에요. 마찬가지로 AB 선분과 B에서의 접선이 만나는 것도 직각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은 지금 A의 위치가 접점이 아니고 다른 곳에 A'이 있다고 칠게요. B는 가만히 있고요. 그럼 그때 A'과 B를 연결하면은 그럼 A보다 지금 A'이 더 곡선 안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A랑 A'를 연결하면은 이 A'Ab 각도가 둔각이 돼요. 그죠? 그럼 둔각이니까 이제 A'B의 길이가 더 길어진 거죠. 원래 있던 AB보다. 그죠? 이런 식으로 A'이나 B'이나 뭐 어떤 점이든 간에 원래 위치와 다른 점을 잡아버리면은 더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곡선의 모양상. 그래서 얘가 더 길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이런 원리까지 뭐 기억할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때를 찾으시고 하면은 보통 주어진 직선이 있는데 문제에서 그 직선과 수직의 평행한 접선을 그어야지만 답이 나온다. 그 접점 두 개를 연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두 직선에서 접점 좌표를 찾는 거예요. 기울기가 1인 거야. 근데 이제 A나 B나 어차피 대칭의 상황이니까 둘 중에 한 개만 구하면은 그 다른 한 개는 그냥 Y는 X 대칭시켜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Y는 2X제곱 더하기 1을 이용해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 구해볼게요. 그럼 미분하니까 Y'은 2X제곱인데 얘가 1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X는 0이네요. 그러니까 그때 A 좌표 X값은 0이고 Y값은 0 대입하니까 지수함수에다가 그럼 1 더하기 1이라서 2가 되죠. 0,2였던 거네.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여기 Y절편 점에서 이제 그 접선을 그었을 때가 지금 기울기가 1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제 0,2를 이제 다시 대칭을 시키니까 B의 좌표는 2,0가 나오고요. 그럼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높이가 2, 빗변도 2니까 그럼 빗변은 2루트 2가 돼요. 이렇게 4번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패턴의 문제는 자주 나오니까 이 상황을 잘 기억해봐요. 다음 8번 문제. 이제 접점을 모를 때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문제예요. 그럴 땐 일단 t, ft로 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했죠. 접점을 좌표는 모르는 걸 t, ft로 준 다음에 식을 세워서 그 외부의 한 점을 대입해서 t를 구하는 거예요. 네, 봅시다. 1,0이 이제 곡선 밖에 있습니다. 대입하면 안 돼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곡선 외부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푸는지는 방금 말했듯이 이제 접점을 뭐라고 돼요? t, ft라고 준다 라는 거죠. 그럼 이 접점으로 식을 세워야 하니까 그럼 y 프라임 먼저 구해서 미분 먼저 하면은 루트 이렇게 합시다. x제곱 더하기 1에 얘가 2분의 1제곱인 거니까 이걸 미분했을 때 그러면은 일단 x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되고 원래 지수가 2분의 1 빠져나와요 앞으로. 그럼 다음에 괄호 안에 있는 걸 미분해야 되니까 2x가 나오겠죠. 좋아요. 그럼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t, ft의 접선을 구하면은 y는 2분의 1 t의 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곱하기 2t 자체가 기울기고요. 그때 x 빼기 t 더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1 하면 접선이 세워졌죠. 근데 이 접선이 이제 1,0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은 2분의 1 그리고 t제곱 빼기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2t 그리고 x에다가 1 대입하니까 1 빼기 t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t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럼 10변환 먼저 해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때 얘랑 얘가 공통인 게 보이죠. 왜냐면 얘는 루트 t제곱 더하기 1 분의 1인 거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루트 t제곱 더하기 1 곱하면은 이제 분모를 없애면서 유리역까지 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t제곱 더하기 1 곱할게요. 그러면 2분의 1 가만히 있고 이제 가운데 있던 얘가 사라지는 거예요. 곱하기 1로. 그리고 곱하기 2t에 1 빼기 t 그럼 뒤에 있는 루트는 벗겨지니까 더하기 t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라고 나오죠. 그럼 이 사라지고 전개하면 이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t제곱 더하기 1은 0이다. 그럼 t제곱 사라지니까 이제 t가 마이너스 1 딱 한 개 나와요. 네, 접선 한 개였던 거고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원래 곡선 대입하니까 y값은 루트 2가 나오네요. 이게 접점이었던 거죠. 여기에 접선을 세우니까 아까 우리가 세워놓은 식에다가 t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y는 2분의 1 그리고 2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2에 x 더하기 1 마이너스 붙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고 그리고 더하기 루트 2 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직접 구해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앞에 있는 건 일단 2랑 마이너스 2에서 2 사라지고요.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리고 x 더하기 1에다가 더하기 루트 2예요. 그죠? 그럼 이걸 전개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쓰면 여기 올려서 쓸게요. 여기다 쓰면은 y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x 그리고 빼기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인데 얘가 또 2분의 루트 2니까 뒤에 있는 걸 계산해 갖고 이제 남는 게 2분의 루트 2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a였고요. 뒤에 있는 그 2분의 루트 2가 b인 거죠. 곱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접선 이런 문제가 접점을 모를 때는 t 때문에 이제 식이 복잡해지는데 안 그래도 좀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 수학 투제도 이제 미적분에서는 함수가 복잡해지니까 함수 때문에 식이 좀 길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 길어진 식을 그냥 잘 세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 길어진 함수 미분 잘 해갖고 식을 잘 세우고 t값 대입해서 t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든. 다음 9번
이제 곡선 y는 2분의 1, ln 2분의 1 x가 있고요. 더하기 1이 있고 거기에서의 점이 있는데 접선을 그었더니 원점을 지난대요. 접점 모르니까 접점 a는 이제 t, ft라고 두고서 미분해서 기울기를 구해야겠죠. 그럼 y 프라임은 ln 2분의 x를 미분할 때는 사실 이게 이렇게 보면 좋아요. 얘가 ln x 빼기 ln 2니까 사실 ln 2는 상수였던 거죠. 그래서 미분하면 그냥 x분의 1밖에 안 남고요. 아니면 헷갈린다 그러면은 일단 적어요. 왜냐면 여기 진수에 있는 식을 분모로 보낸 거니까 2분의 x가 되고요. 그럼 얘를 미분한 게 2분의 1 나와요. 어쨌든 간에 이 약분되니까 남는 게 x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래서 참고로 하는 거예요. ln a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미분했을 때는 그냥 a는 무시하고 x분의 1 나와요. 이게 x에 곱해져 있는 게 아니고 ln을 더한 거예요. 뒤에다가. 그런 얘기고 그럼 다시 이제 t, ft의 접선을 구하면은 y는 t분의 1 x 빼기 t 그리고 더하기 ln 2분의 t 더하기 1이라고 나오죠. 이제 t, ft를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한 다음에 접선을 세운 거예요. 그럼 얘가 원점지라니까 대입도 쉬워요. 뭐 이해 문제에 비해서는. 그럼 0은 그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 더하기 ln 2분의 t 더하기 1인데 앞에 있는 거 마이너스 1 되니까 이제 상수항이 없네요. 그러니까 ln 2분의 t가 0이었던 거고 그럼 ln 2분의 t에서 2분의 t가 진수가 1이었던 거죠. 그럼 t는 2였어요. 그럼 이제 다시 또 이 2를 가지고서 y값을 구하니까 접점 좌표는 이제 2, 원래 식에다 2 대입하니까 ln 1은 0 됐고 1 나오네요. y값이. 그럼 얘가 a예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는 루트 5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식을 잘 세워서 대입만 잘하면 됩니다. 네, 미분을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냐가 여기서 티가 나는 거예요. 슬슬. 다음 10번 문제 점 1,0에서부터 접선에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미분해야겠죠. y 프라임은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x제곱 묶어주고서 원래 앞에 있는 거 x를 써주고 더하기 x를 미분한 거 더한다. 1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얘가 미분했을 때 미급이 있을 건데 그때 x는 미분하면 1 되고요. 그때 2x제곱 더하기 x 그대로 있고 2x제곱 하면 언제나 2x 묶여요. 안 사라지니까 얘가. 그래서 그리고 2x제곱만 있는 게 곱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아요. 따로 공식으로 외우는 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했고 y'을 그럼 여기다가 이제 t, ft를 놓고서 접점의 좌표를 대입해야겠죠. 기울기를 구하려면은 그럼 접선을 바로 세울게요. 접선의 기울기는 2의 t제곱 곱하기 t 더하기 1이었던 거고 거기에서 이제 x 빼기 t 해주고 더하기 ft니까 t2의 t제곱이라고 세우면은 이제 접선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럼 접선식 세웠으니까 이제 1,0 대입해야겠죠. 외부의 한 점. 그럼 0은 2의 t제곱 t 더하기 1 그리고 1 빼기 t 더하기 t2t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다음에 이제 여기 항이 두 개 있는데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모두 다 2의 t제곱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얘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요. 그럼 전개를 할게요. 이거 마이너스 t제곱 그럼 더하기 1로 빠져나오죠. 합쳐공식이니까. 그럼 다음에 더하기 t가 0인 거고 이제 이거는 t제곱 빼기 t 빼기 1은 0인데 얘가 해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계산하기 싫잖아요. 그걸 다시 대입해서 미분해서 기울기까지 구해야 하니까 그러면은 기울기의 곱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나오는 t값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걔가 알파랑 베타였다고 둘게요. 그럼 그 두 값에서 합이랑 곱을 알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1이고 알파 베타 곱한 거는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두 군데 나왔어요. 그럼 이 알파랑 베타가 접점 좌표니까 이 알파랑 베타를 그 미분한 식에다 대입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울기는 2의 알파 제곱에 알파 더하기 1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기울기는 2 베타 제곱에 베타 더하기 1인데 기울기 두 개를 곱하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써먹으라는 거거든요. 일단 2를 먼저 묶어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고요. 괄호 안에 거 전개하니까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라고 나오죠. 그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나오고 얘는 1이니까 계산하면 1 돼요. 괄호 안은. 그리고 여기 지수에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도 1이니까 계산하면 이제 2였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근과 계수와 관계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적어야 돼요. 그때 t값을 구한 게 그 x좌표인데 걔가 알파랑 베타였다를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문자를 둬갖고 왜냐면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길어지니까. 다음 11번 볼게요. 이제 여기 유형 4번은 그 곡선 밖의 점에서 이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몇 개 나오는지 쓰는 건데 그거는 그냥 접점 좌표를 t, ft라고 둔 다음에 우리가 앞에 유형에서 했듯이 그냥 접점
말고 그 외부에 한 점 대입해서 접점 좌표를 구하고, 근데 그 해가 몇 개 나오나 세라는 거예요. 봅시다. 그래서 11번은 이제 3,2라는 외부의 점이 있고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일단 접점 좌표를 t, ft라고 두고서 방정식을 풀어서 t가 몇 개 나오나 세면 그게 접선의 개수가 돼요. 근데 이제 이 식을 미분할 때는 사실 유리식이니까 식정리를 먼저 해주면 편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앞에 있는 분자랑 뒤에 있는 분자랑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앞에 거는 그냥 1 나오고 빼기 x분의 1 하면은 어차피 앞에 있는 더하기 1은 그 상수라서 미분해서 사라지니까 이게 미분이 더 쉬워지는 거죠. y''을 구하면은 그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제곱한 다음에 그 마이너스 다시 붙이고 1 올라오는 거니까 분모 미분한 게 1이 된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미분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미분 개수는 t를 대입해서 얻는 거니까 접선식을 세워버리면 아예 기울기가 t제곱분의 1 그리고 x 빼기 t 더하기 ft인데 그 원래 식에 대입하는 거니까 그냥 1 더하기 t분의 1이라고 적을게요. 그럼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외부의 한 점 3,1을 지나니까 그 점을 대입할게요. 2는 t제곱분의 1 그리고 3 빼기 t 더하기 1 빼기 t분의 1 이렇게 나오고요. 양변에 t제곱을 곱해야지 분모가 사라지겠죠. 그럼 2도 넘겨봅시다. 그럼 0은 마이너스 2t의 제곱 그리고 t제곱 곱했으니까 이제 얘는 앞에 분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분수가. 그러면 3 빼기 t 더하기 t제곱 빼기 t라고 나오고요. 그랬을 때 이제 2차 항 것도 보면 이제 t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뗄게요. 그럼 1차 항은 마이너스 2t인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더하기 2t가 되고 상수는 3이었는데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3은 0이다. 나왔고 그럼 이제 딱 봐도 t가 2개 나오죠. 그쵸? 근데 확실하게 구하려면 이제 뭐 t가 1하고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2개 나오니까 접점이 2개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접선이 2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2개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다음 12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부에 한 점이 나와 있고 근데 이번에는 그 점 좌표를 모르고 있고 대신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2개 나온다라고 줬어요. 그럼 이제 아까 위에 문제랑 마찬가지로 접점 좌표를 일단 t, ft라고 줄게요. 그럼 다음에 접선식을 세워서 t의 개수를 구하니까 해를 구하니까 그게 해가 2개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미분해야겠죠. y'은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놔두니까 이제 2의 x 빼기 1제곱 그리고 더하기 x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지수함수 미분하니까 일단 그대로 나오고요. 이 x 빼기 1제곱 그리고 속에 들어있는 x 빼기 1 미분해서 밖에 빼주니까 곱하기 1밖에 안 되니까 안 적어도 돼요. 그랬고 이제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그 기울기가 되니까 근데 대입하기 전에 일단 묶을게요. 이거 2의 x 빼기 1제곱 묶이고 그때 괄호 안에 x 더하기 1만 남잖아요. 이렇게 써주고서 이제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기울기예요. 접선에. 그럼 접선은 y는 그 2의 t 빼기 1제곱 그리고 t 더하기 1 이렇게 y'에다가 x에다가 t를 대입했고요. 그럼 접점 좌표니까 이제 x 빼기 t가 뒤에 오고 더하기 그 ft라는 거는 원래 곡선에다가 t를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2의 t 빼기 1제곱 이렇게 구했죠. 그런데 이게 여기다가 이제 a, 0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0은 2의 t 빼기 1제곱 그리고 t 더하기 1 그리고 x에다가 a를 넣었으니까 a 빼기 t 더하기 t에 2의 t 빼기 1제곱 그럼 이제 방정식인데 이게 공통요소가 있어요. 2의 t 빼기 1제곱이라고 그죠? 그럼 묶어줄게요. 2의 t 빼기 1제곱 그리고 묶어주면은 안에 남는 게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괄호를 전개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더하기 a 빼기 1t 그리고 더하기 a 거기에다가 더하기 t 하면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인수분해를. 근데 이제 괄호 안에 마이너스 t가 있는데 뒤에 더하기 t 있으니까 얘가 사라지고요. 그럼 가운데가 더하기 at가 되겠네 그냥. 그죠? 그럼 얘가 0인데 이제 그럼 이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구하냐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곱해져 있는 두 항이 있을 때 그게 0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어쨌든 간에 왼쪽에 있는 지수함수가 0이거나 뒤에 있는 괄호가 0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지수함수는 언제나 지수함수가 음수가 안 되기 때문에 2의 t 빼기 1제곱은 양수고요. 그 얘기는 얘가 0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뒤에서 나왔겠지라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있는 2차식의 해가 2개여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문제에선 접선이 2개 나온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접점이 2개 나와야 하고 그 얘기는 또 이 방정식에서 t 값이 2개 나와야 한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2차식에서의 해가 2개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판별식은 a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c인데 그때 마이너스 앞에 붙어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꿔주고 4배의 a가 0보다 크다. 그쵸? 그럼 이걸 풀어주면 다시 이제 a 범위가 나오겠네. 그럼 a가 범위가 이제 그래프 살짝 그리면 마이너스 4랑 0이 이제 a 축과의 교점이니까 그때 0보다 크랬으면 이제 마이너스 4랑 0 바깥쪽이죠. 그래서 a는 0보다 크거나 또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이렇게 2개 나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처음엔 이제 이렇게 지수 방정식과 2차 함수가 곱해져 있는 식이 좀 낯설을 텐데 해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그냥 괄호마다 한 개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곱하기가 가운데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항이 0이거나 오른쪽에 있는 게 0이다. 이런 논리로 많이 풀 거예요. 문제를 많이. 앞으로도. 네, 좋아요. 다음 13번. 원점에서 이번에는 접선을 그렸는데 이 곡선에 접선을 그어보니까 딱 한 개 나왔대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 접선식 세운 다음에 원점 대입해서 해를 구하니까 해가 한 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접선을 세우려면 미분해야 되니까 y 프라임은 그럼 일단 앞에 거 1차 함수 미분하니까 1차 항 미분하니까 2가 나오고요. 뒤에 있는 지수 함수는 가만히 둬서 2에 마이너스 x제곱 됐고요. 더하기 뒤에 이제 앞에 걸 그대로 두고요. 2x 더하기 a 그리고 뒤에 2차 함수를 지수 함수를 미분하니까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 그 지수에 들어있는 마이너스에서 미분해서 다시 빠져나오는데 걔가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를 그냥 앞에 있는 부호로 바꿉시다. 이렇게 됐고 그럼 묶이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서 이제 남는 게 마이너스 2x 빼기 a 더하기 2예요. 되죠? 이렇게 묶었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t를 대입한 게 기울기가 되니까 접선식을 세우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t 빼기 a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리고 접점좌표가 그 t니까 x 빼기 t가 붙어주면 되고 뒤에 이제 ft가 붙는데 ft는 원래 식에다가 이제 t를 대입한 거니까 다시 2t 더하기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접선을 원점에서부터 그었다고 했기 때문에 접선 자체가 애초에 원점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0은 2의 마이너스 t제곱에 마이너스 2t 빼기 a 더하기 2 그리고 뒤에 거 x 0 넣으니까 마이너스 t가 되고요. 더하기 2t 더하기 a 그리고 2의 마이너스 t제곱 이라고 쓰고 이렇게 점 대입할 때 식 기니까 이럴 때는 x랑 y에 내가 다 대입했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가끔씩 x에다가 실수를 안 대입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려고 잘 해야 되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의 문제처럼 공통인수가 있어요.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그래서 얘를 묶을게요. 그럼 2의 마이너스 t제곱을 묶어주고 그때 이제 앞에 있는 걸 전개를 먼저 해줄게요. 그럼 2t의 제곱 더하기 at 빼기 2t 그리고 뒤에 걸 그냥 더해주면 되니까 그리고 더하기 2t 더하기 a 라고 묶이네요. 그죠? 중괄호 괜히 썼네요. 그죠? 자, 소괄호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2t가 사라지니까 남는 게 이렇게 2차식이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거 는 0 했을 때 해가 한 개래요. 근데 아까랑 앞에 문제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지수 함수니까 얘는 언제나 양수란 말이에요. 지수가 음수이지만 어쨌든 간에 2의 마이너스 t제곱은 양수가 나와요.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이제 뒤에 있는 2차식에서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해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해가 한 개 있으려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판별식을 쓸 거고 판별식이 0이 돼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가 한 개니까 판별식이 0이 된다. 그래서 a제곱 빼기 8a가 0이다. 그러면은 a 값은 8이랑 0인데 그 중에 a가 0이 아니랬어요. 문제에서. 따라서 답은 8이 되겠죠. 이렇게 그 패턴은 똑같으니까 접점 좌표 t, ft로 두고 접선식 세운 다음에 외부의 점 대입해서 해의 개수를 센다. 그때 이제 미적분이니까 사실 방정식도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히 2차 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고 2차식만 나오는 게 아니고 2차식이랑 뭐 다른 걸 곱해놓은 걸 있을 수 있는데 그럼 곱해놓은 항도 하나하나 보면서 걔가 0이 될 수 있을까? 그럼 해가 몇 개 나올까? 이런 걸 고민하면 된다는 거죠. 네, 넘어갑시다. 다음 매개변수로 표현되어 있는 곡선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근데 이건 미분 법만 다른 거고 그냥 방식만 보면 돼요. 일단 미분을 우리가 접선을 구할 때 미분을 하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잖아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x가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하는지 말해주는 거니까 이 dy dx라는 거는 y를 x로 미분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 자체가 매개변수 문제에서는 x는 ft, y는 gt니까 x랑 t에 대한 식 그리고 y랑 t에 대한 식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y를 x로 미분한 걸 구하기 위해서는 매개변수 미분법을 쓸 거니까 분자에다가는 y를 미분한 거, 분모에는 x를 미분한 걸 대입한 다음에 그렇게 써준 다음에 분수를 만들고요. 여기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x값이 나오나 찾는 거거든요. 자, 말이 감이 안 올 테니까 이제 문제를 봅시다. t로 나타내어진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x랑 y. 그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t가 만약에 1이라고 둡시다.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x가 뭐가 나와요? 2분의 1 나오고 y는 4분의 1 나오죠. 그럼 이 곡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얘는 2분의 1, 4분의 1을 지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t값을 대입하면서 점을 찍으면은 그래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죠? 근데 이 그래프에 드러나는 거는 x좌표랑 y좌표고 t값은 매개변수이니까 이 그래프에 등장하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t값으로 x랑 y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는 x랑 y만 들어있는 식을 만들지 않더라도 정리를 안 하더라도 x랑 y에 대한 그 미분한 값까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어쨌든 문제를 보니까 이제 2분의 1, 4분의 1을 마침 대입해놨네요. 그쵸? 이거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t가 1을 넣었을 때 이제 이 점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미분을 해서 이제 미분 계수를 구해야 접선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y를 x로 미분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y랑 x의 식이 없으니까 그때 y를 t로 미분한 거를 분자에 써주고요, x를 t로 미분한 거를 분모에 써주면 돼요. 그럼 이제 분자에 들어가는 거는 y를 미분할 거니까 일단 분모 제곱해서 t제곱 더하기 3의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미분하니까 2t가 돼요. 그리고 분자는 분자는 됐고, 분모는 마찬가지로 분모 제곱 하니까 1 더하기 t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붙이고 분모 미분한 게 1이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이제 분모의 분자에 다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쳐준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정리를 할 수도 있고요. 합시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t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2t의 1 더하기 t의 제곱으로 정리가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식이 아니고 t가 1일 때의 미분계수를 구할 거예요. 왜냐면 t가 1이어야지만 x값이 2분의 1 나오고 y값 4분의 1 나오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지 않은 t값이 1이었다는 걸 우리가 대입해서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뭐 얘는 2분의 1 해갖고 t값을 구하든가. 그럼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지만 우리가 접선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한 t값을 방금 미분해 놓은 식에 대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dy dx가 얼마냐면은 여기 이 미분한 식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그러면은 1 더하기 3의 제곱 분의 2 곱하기 1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계산하면 분모는 16이고요. 분자는 8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2분의 1 나오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니까 접선 자체는 이제 이 점 좌표를 이용해서 y는 2분의 1, x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로 세울 수가 있고요. 근데 마침 이제 상수항이 사라진 거 보여요?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그럼 지워지니까 그럼 남는 거는 y는 2분의 1 x였다 라고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개변수나 음함수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뭘 하라는지 잘 감이 안 와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낯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을 잘 잡아야 돼요. 일단 우리가 점 좌표를 가지고서 t값을 구한다. 그리고 그 t값을 가지고서 미분한 식에 대입해서 미분 계수를 구하고, 그 뒤에는 t는 무시하고 원래 있던 x랑 y 좌표랑 그리고 내가 계산한 기울기 값을 가지고 접선을 세우는 거예요. t는 중간에만 끼어 있고 매개변수니까 이렇게 문제를 푸는 중간에 사용되지만 답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문제 15번이에요. 매개변수로 나타나는 곡선이 있고요. 그때 x랑 y가 나와 있고, 근데 그 두 식을 정리해서 뭐 y는 몇 x다라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은. 그죠? 이 문제는 이제 t가 2분의 파이일 때의 접선을 줬어요. 그죠? 그럼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접선 기울기를 구하고 싶으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이항을 할게요. 그럼 이제 일단 이 식을 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해요. 그죠? 그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x 미분하고 분모에 쓰고 y 미분하고 분자에 써갖고 거기에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t에다가 2분의 파이라는 거를 이제 x의 식이랑 y의 식을 대입하면 나오는 게 x랑 y 좌표거든요. 근데 그 좌표를 구해서 이제 접선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접선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게 두 개로 a랑 b에 대한 연방을 푸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일단 x에다가 t에다가 2분의 1 대입할게요. 그럼 x좌표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a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사인 파이예요. 그럼 얘는 그냥 앞에 2분의 파이는 1 되고요. 뒤에 사인 파이는 0 되니까 a네요. 그리고 y도 마찬가지로 대입할게요. 그럼 b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코사인 파이예요. 그럼 이제 앞에 있는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고 뒤에 있는 코사인 파이는 1이니까 아니,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1이 나오네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점은 a, 1이었던 거예요. 이게 접점이에요. 접점이라는 것은 원래 나와 있는 문제의 식에다가 t값을 대입한 거예요. 그럼 다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거니까 이번에는 미분해야 돼요. 그럼 일단 y를 미분한 걸 분자에 쓸 거니까 그 y를 미분한 걸 쓸게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b 사인 t 더하기 2 빠져나오고 사인 2t예요. 이게 그냥 원래 있던 y의 식을 t에 대해 미분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분해해주고요. 그럼 분모에 올 것은 x를 미분한 거니까 dx dt를 써주고, 걔는 이제 그 처음 나와 있는 식을 t에 대해 미분하는 거니까 a 코사인 t 빼기 2배의 a 코사인 2t라고 쓸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해놓은 분수식에다가 t에다가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그게 또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2분의 2파이를 대입할 거니까 그럼 2분의 파이 넣으면은 사인은 1 되고 사인 파이는 0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랑 합쳐지니까 얘가 플러스가 돼요. 그죠? 그럼 이제 정리하니까 이 기울기 값이 이제 나오는 거는 분모는 1 됐고 그때 분자가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우리가 아까 구해놓은 기울기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b는 일단 2분의 1하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그럼
이렇게 아까 접점 구해놓은 거 대입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접점 구해놓은 a, 1을 여기 원래식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접선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1은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2분의 3이고, 그럼 여기는 1이 2분의 2니까 이제 a가 1이면 돼요, 이 식은. 그죠? 이렇게 a랑 b를 구했고 곱하니까 이제 2분의 1 나오니까 답은 2번이었던 거지. 라고 하기 전에 이제 b값을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여기에 그 분모에 2가 앞에 있었는데 이런 거 빠지면 안 되죠. 그쵸? 여기 앞에 b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고 내가 마이너스 1이려면 b가 2분의 1 아니고 1이었네요. 그죠? 곱하면 1 나오고. 어쨌든 계산 실수는 뭐 항상 자주 하니까 이렇게 사람이 그 안 하도록 조심하면 되고요. 검사를 잘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어쨌든 이렇게 방법을 잘 익혀보세요. 흐름을. 다음 그 16번 매개 변수로 표현된 곡선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위에 문제처럼 식정리 해갖고 뭐 x는 y는 몇 x라고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여기에 접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두시니까 일단 기울기를 구할 방법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는 그 y를 미분한 거를 분자에 써주면 되고요. dy dt. 그리고 x를 미분한 거를 분모에 써주면 돼요. 그쵸? 그럼 이거를 쓴 게 이제 우리가 y를 x로 미분한 결과니까 일단 분자에 들어갈 것은 그 y를 미분한 거니까 3 빠져나가고 코사인 제곱 t가 되고요.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t가 돼요. 그죠? 그리고 분모도 마찬가지로 이제 3 빠져나가고 사인 차수 줄어서 사인 제곱 t가 되고요. 그때 사인 미분한 거니까 코사인 t가 뒤에 붙어요. 그죠? 그럼 이건 약분이 되죠, 많이. 그래서 코사인 한 개 날려주고 사인 한 개 날려주고 이거 한 개 날려주고 그리고 3 날려주니까 남는 게 이제 사인 t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t예요. 그죠? 뭐 쓰고 싶으면 이거를 마이너스 코탄젠트 t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코탄젠트가 어차피 그 약간 어색하니까 그냥 이렇게 두고서 근데 얘가 기울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이거를 역수를 취해서 탄젠트 t가 부호도 바꿔서 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 t가 이제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t는 4분의 파이여야 하거든요.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네. 이렇게 우리가 처음 구한 게 뭐냐면은 그럼 이번엔 x값도 모르고 y값도 모르고 t값도 모르는데 기울기를 이용해서 일단 그 x랑 y를 구할 수 있는 열쇠인 t를 먼저 구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가 접점 좌표를 구할 수 있거든요. 접점 좌표는 이제 x, y인데 x값은 이제 원래식에 t에다가 4분의 파이 대입하고 y값은 원래 y식에다가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x를 구할게요. 사인 3제곱에 4분의 파이예요. 그럼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인데 다시 쓰면 뭐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걸 해제곱하니까 2 루트 2분의 1 하고 나오죠. y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제곱에 4분의 파이인데 값이 똑같으니까 2 루트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이 점을 가지고서 접선을 세울게요. 그럼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얼마를 하고서 이제 이 두 점을 대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뒤에 붙는 게 뭘까 찾아볼까요? 네, 합시다. 암산하지 말고. 그럼 2 루트 2분의 1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더하기 네모예요. 그럼 이거 이항할 거니까 여기 플러스가 되고 여기다가 네모에다가 는 붙이면 돼요. 그죠? 이거 두 개 더 할 건데 그러면은 여기 똑같은 분모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그냥 한 개 지워주고 곱하기 2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네모가 루트 2분의 1이었다 라고 나온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y 절편이니까 이 루트 2분의 1 자체가 b의 좌표예요. b는 0, 루트 2분의 1이었어요. 그럼 a는 이제 그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네모 꼴이라는 문제는 이제 1차 함수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이니까 x절편이랑 y절편이 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루트 2분의 1, 0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그때 이제 y절편까지의 길이가 a5인데 걔가 루트 2분의 1이고 마찬가지로 그 x절편까지의 길이가 5a인데 걔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ab의 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려놓은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이 1대1 대 루트 2가 만족되는 상황이니까 그럼 이제 밑변이 높이든 어리든 간에 루트 1을 곱한 게 밑변이 되니까 밑변의 길이가 1이 나온다는 거죠. 네, 아마 길이를 구해서도 이렇게 안 구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로 했을 텐데 직관을 좀 길러야 해요. 그래프를 봤을 때는 이런 1차 함수가 나오고 y절편, x절편 물어보는 거는 길이를 구하라고 했을 때 길이를 그냥 특수각 삼각비를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에는 45도니까 1대1 루트 2였고 그리고 또 1차 함수 같은 거는 이제 몇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y는 x라든가 y는 마이너스 x 아니면 얘네들을 평행이동해서 얻은 직선들은 이제 그 성질을 잘 알면 됩니다. 그래프를 옮겼을 때 어떤 모양일지가 보이고 되게 쉬운 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x축 원점으로부터 x절편까지의 길이랑 y절편까지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도형 문제를 바꿔서 풀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일부러 이렇게 풀어봤어요. 네, 넘어갑시다. 다음 음함수 미분법인데 이것도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일단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는데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y'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네, 봅시다. 그럼
이제 곡선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걸 마찬가지로 이제 음함수 미분 써야 되는 상황이 보이죠. 왜냐면은 x랑 y가 정리가 안 되니까 y는 꼴로. 그럼 일단 0,파이를 지난다고 했는데 대입해서 뭐 오던을 가보니까 대입 안 할게요. 바로 미분하면 이제 x를 미분했을 때 1 나오고요. 그리고 sin y 미분하면은 코사인 y가 되는데 y에 대한 항을 미분했으니까 그 뒤에 y 프라임 붙여야 돼요. 그리고 빼기 x, y는 어떤 두 개의 식 곱해진 거니까 일단 앞에 있는 x 미분해서 1 됐고 거기에 y가 붙고요. 그럼 이번엔 x를 남기고서 y 미분할 건데 그럼 y 프라임이 돼요. 얘가 0인 거예요. 그때 이제 x에다가 0 넣고 y에 파이 넣으면은 그 1 더하기 코사인 파이 곱하기 y 프라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미분 계수고요. 빼기 파이 빼기 0은 0이네요. 그럼 이제 0 넘어가서 는 파이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코사인 파이는 또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y 프라임이 파이 빼기 1이었고 y 프라임은 1 빼기 파이였던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일단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럼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접선을 세우면은 y는 1 빼기 파이에 그 x 더하기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이 접선이 0,0에서 그은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a를 대입하래요. 그럼 a는 1 빼기 파이 더하기 파이라서 a가 1이 나오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음함수 미분법을 사용할 줄만 알면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아직 와닿지 않은 건 이거겠죠 아마. 그 y 프라임 값이 이제 뭔지 잘 난해하잖아요 좀. 그쵸? 근데 이 y 프라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분 계수인데 이제 이 식에선 중요한 거는 이게 x 값이랑 y 값이랑 y 프라임 값이 내가 어떤 점을 대입하는지 따라서 바뀐다는 거예요 계속. 그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점을 대입했을 때 y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관계식으로서. 네. 넘어갑시다. 다음 18번이에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y는 꼴로 정리 안 되니까 접선 구할 때 미분을 해야 되고, 근데 일단 4,a를 이 직선이 지난대요. 그럼 대입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48 빼기 4a 제곱 빼기 12는 0이에요. 그럼 4a 제곱이 36이었고 4 넘겨서 9가 되고 a는 풀마 3인데 a가 양수를 했으니까 이제 a는 3이네요. 그죠? 이렇게 얻었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기억할 거 뭐냐면은 이제 원래 있던 곡선의 x, y에 대입할 것은 우리가 언제나 x 좌표와 y 좌표라는 거예요. 다음 이제 이 접선의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 알아야지 뭐 수직인 기울기를 구하겠죠.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미분을 해야 하는데 그때 그냥 음함수의 미분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12x 미분하니까 12가 되고요. 마이너스 x, y 제곱 곱해져 있으니까 이제 앞에 x부터 미분할게요. 그럼 빼기 y 제곱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x를 그대로 두고 y 제곱 미분할 거니까 x는 가만히 있는데 y가 2y가 되고, 근데 y에 대한 항을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붙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바로 앞에 있던 항은 x를 미분한 거지 y를 미분한 건 아니기 때문에 y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y 프라임 붙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걸 내가 미분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12는 상수니까 사라지고요. 는 0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사놓고 y에 a를 넣어야지만 이제 그 미분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아까 구한 a는 3이라는 걸 대입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12 빼기 9 빼기 4 곱하기 2 곱하기 3의 y 프라임은 0이네요. 그럼 앞에 상수는 3이 되고 3 약분해서 1로 만든 다음에 넘길게요. 그럼 y 프라임은 8분의 1하고 나오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얘랑 수직인 걸 구하래요 우리는. 지금 얘를 구하는 게고. 그럼 수직이려면 또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이어야 하고요. 그럼 y는 마이너스 8 해놓고, 근데 어쨌든 얘도 4,a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x 빼기 4 그리고 a는 3이니까 더하기 3 해주면 돼요. 그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8x 더하기 35 하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수직인 직선 구하는 것도 자주 나오니까 기울기 곱하기 마이너스 1 나온다 기억해줘야 되고요. 다음 19번. 이제 곡선이 나와 있고 이 위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을 먼저 구하래요 일단. 근데 그게 이제 원의 넓이 이등분한다는 건 또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1학년 때. 원의 넓이가 이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중심을 지나야 해요. 그 직선이. 근데 원방 보고서 중심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3, 마이너스 1인 그 원이었던 거죠. 반지름까지 알고 싶으면 1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점 1,1에서의 접선을 구해보니까 걔가 3, 마이너스 1을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생각을 뭐냐면은 접선을 구했는데 걔는 일단 1,1에서 그은 접선이고요. 근데 그게 또 3, 마이너스를 지나면은 접선이 지나가는 두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나 1차 함수는 점 두 개를 가지고서 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줘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1,1과 3,-1 사이의 기울기를 먼저 구하면은 x값이 2 증가할 때 y값이 2 감소했으니까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1 나와요.
그럼 얘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걸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접선을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곡선의 식을 세우는 게 곡선에서 A랑 B를 구하는 게 문제니까 그럼 A랑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접선의 기울기만 알고 있으면 돼요. 접선 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그죠? 그럼 다음에 이제 그럼 A랑 B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원래 곡선이 지나가는 점이 1,1이에요. 그럼 1,1을 원래 곡선에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곡선 미분한 다음에 그때 1,1 대입하면은 y 프라임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패턴을 풀 거예요. 그럼 원래식 1,1 대입하니까 a 빼기 b 빼기 1은 4가 돼서 일단 a 빼기 b가 5라는 거 알아냈어요. 되죠? 그 다음 원래식 미분할게요. 그럼 ax 제곱 미분하니까 2ax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x랑 y 곱해 놓은 거니까 이제 이거 두 개를 따로따로 해줘야죠. 미급음위로. 그럼 마이너스 b 가만히 있고 x 미분하고 y 가만히 있고 빼기 b는 그대로 있고 상수니까 x 가만히 있고 y를 미분했어요. y 프라임으로. 빼기 y 제곱 미분할 건데 그때 y 제곱은 2y가 되고 y에 대한 거 미분했으니까 y 프라임 붙어요. 는 0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점 1,1을 대입할 거니까 x는 1, y는 1 넣는 거예요. 그래서 2a 빼기 b 빼기 by 프라임 빼기 2y 프라임은 0이에요. 그죠? 근데 이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점을 대입했을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나온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1도 같이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by 프라임이었던 게 사실 플러스 b였던 거고 마이너스 2y 프라임이었던 거는 사실 플러스 2였던 거죠. 그럼 이제 식이 두 개 나왔죠. 그래서 근데 밑에 건 b가 사라지네요. 그러니까 2a가 2라서 2a 마이너스 2라서 a는 마이너스 1 나왔고 그럼 그때 a가 마이너스 4면은 위에 식에 대입해서 이제 b가 마이너스 6이면은 답이 되겠네요. 저기 곱하랬으니까 이제 a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6 나와서 곱한 거는 6이에요. 네. 이렇게 방법만 알면 되니까 처음부터 그리고 이 의미가 좀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음함수 미분법이나 매개변수 미분법 같은 거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는 사실 대학교 1학년 수학까지 배워야지 좀 와닿을 테고 지금은 이런 식으로 미분하는구나 정도부터 출발해서 접근하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이 미분법 자체가 의미로 깊이 들어가면 어려워지니까 딱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또 수능에 나오거든요. 그냥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는 식정리가 안 되니까 뭐 t를 미분해야겠다, t로 미분해야겠다, 아니면 그냥 음함수 미분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일단 그 정도면 됩니다. 다음 7번 유형 함수의 증가와 감소인데 이것도 어떤 함수가 나와 있나가 달라진 거고 수학 2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예요. 그래서 미분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 원래 함수가 증가하고요. 미분계수가 음수일 때는 원래 함수가 감소한다. 이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미적분에서 새로 배운 함수의 미분법들만 잘 적용하면 되는 거죠. 봅시다. 20번 이제 fx가 이런 삼각함수의 식으로 주어져 있는데 얘가 감소하는 곳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f'x가 음수인 곳을 구할 거예요, 우리는. 자, 근데 이제 이건 좀 깊이 들어가는 얘기긴 한데 일단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 수학 2도 나왔던 얘기인데 어떤 함수가 감소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붙여요. 그리고 반대로 f'x가 어떠해야지 원래 함수 감소하냐? 그러면은 f'x가 음수여야지만 감소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등호가 붙냐 안 붙냐가 결정되거든요. f'x가 음수여야지만 감소하고요. 반대로 감소하는 것을 구할 때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일단 이 정도가 있구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구나라고만 기억해주고 일단 등호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근데 뭐 등호를 구하는 게 문제는 아니니까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네, 봅시다. 그럼 이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 거예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일단. 그럼 f'x가 뭐가 되냐면은 코사인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요. 그리고 더하기 뒤에 건 곱해져 있는 두 개의 식이니까 x부터 미분할게요. x 미분하니까 사라졌고 사인 x 붙고요. 더하기 x 가만히 있고 코사인 x가 됐어요. 사인 미분해서. 그럼 이제 사인 x 사라지네요. 앞에랑 뒤에랑. 그럼 이제 x 코사인 x 나왔고 그럼 이제 f'x가 음수래요. 그죠?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푸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봐봐요. 근데 이 문제는 그래만 쉬운 게 뭐냐면은 어차피 곱해져 있는 두 개의 항이 있는데 걔네가 음수려면 얘네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플러스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에서 x값의 범위가 0부터 2파이니까 x값이 음수가 안 나와요, 범위상. 그러니까 코사인이 그냥 음수인 것만 고르기만 하면은 x가 언제나 양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코사인이 음수인 곳은 다시 또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모양인데 그때 처음 시작하는 곳이 0이고 끝나는 데가 2파이니까 그리고 중간점이 4파이였고 그때 x축과의 교점 두 개 나오는데 걔네가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가 되죠. 그러면은 음수인 곳은 여기 4이네요. 2분의 파이와 2분의 3파이. 따라서 답은 이제 x가 2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3파이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 이 함수가 감소해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b고 왼쪽에 a니까 두 개 빼면은 파이가 나오겠죠. 이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21번. 이제 이런 fx 함수가 있는데 걔가 구간 a부터 무한대까지 증가한대요.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 감소하는 거니까 이 함수의 그 미분 계수의 부호를 먼저 적어보면은 f'x는 그 어떤 a 값을 기준으로 해서 a보다 왼쪽에서는 음수고요. 오른쪽에서는 양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계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원래 함수가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오고 그 극값이 극소값인데 a가 되는 거죠. x좌표가. 이런 논리는 이제 잘 기억해야 합니다. 원래 함수랑 도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부호가 나오고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찾는 거는 수투 때부터 많이 했던 건데 미적분은 이제 우리가 3차 함수 옛날에 했듯이 외워서 그릴 수 있는 함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도함수의 부호를 찾아주고서 그때 이 함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감소하는지 언제 증가하는지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럼 이제 해를 구합시다. 해가 아니라 도함수를 구합시다. f'x는 일단 앞에 있는 지점 미분하니까 이제 2의 마이너스 x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때 지수에 있는 식을 미분해서 곱해줘야 되니까 얘 미분한 게 마이너스 1 나와요.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되고요. 뒤에 더하기 3x는 이제 미분하니까 3 됐어요. 그럼 이 함수가 이제 부호가 바뀌는 곳이 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a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걔를 y축에 x축에 대칭을 시킨 거니까 얘가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고요. 그럼 거기다 더하기 3한 거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값이 뭐 그래프까지 못 그렸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중요한 거는 a일 때 부호 바뀌니까 a를 도함수에 대입하면 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3이 0인 거니까 그럼 2의 마이너스 a 제곱이 3이고요. 그럼 a가 마이너스 ln 3이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감수를 따지고서 중요한 거는 그 값을 찾는 거니까 언제나 보통은 그 값이 어디인지는 이제 언제 부호가 바뀌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 갑시다. 22번. fx가 또 이런 복잡한 식이 나와 있고 얘가 증가하는 구간에 속한다고 했어요. x값이. 그죠? 그럼 이제 미분해갖고 걔가 양수인지 보면 되는데 이때도 약간 미묘한 차이인데 증가하는 구간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에는 그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식을 세우면 됩니다. 네, 그럼 미분합시다 이제. f'x를 구할게요. 얘는 1 더하기 그럼 얘는 루트가 있으니까 일단 12 빼기 x제곱에 전체 2분의 1제곱이라고 하면 되고요. 미분할 때 이제 지수 빠져나가니까 앞에 2분의 1 붙고요. 그리고 12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리고 곱하기 해주고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식 미분한 게 빠져나와야겠죠. 그럼 안에 있는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x 붙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까 고민인 거예요 이제. 일단 식전율 좀 합시다. 뭐냐면은 여기 2랑 2 약분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뒤에 있는 항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뒤에 있는 항을 오른쪽으로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사라지게. 1보다 작거나 같다. 뭐가? 그 루트 12 빼기 x제곱 분의 x가. 그럼 이제 여기 분모에 있는 걸 넘기고 싶거든요. 넘길 수가 있죠 근데. 왜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분모는 루트 앞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얘는 양수거든요. 넘깁시다. 그럼 12 빼기 x제곱의 루트 씌운 거가 작거나 같다. x보다. 그리고 이거 루트 없애고 싶으니까 제곱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곱할 때 중요한 거는 x값이 양수일 때에만 그래서 여기 부등호가 둘 다 양수만 있을 때에만 두 개를 제곱할 수가 있어요. 음수가 껴있을 수 있으면은 제곱 못해요. 만약에 x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0보다 크다고 문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곱하라고 준 거고요. 그럼 x제곱보다 그 12 빼기 x제곱이 더 커요. 크거나 같아요. 그럼 x제곱의 범위는 이제 그 2x제곱이 12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제곱은 6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x값은 이제 원래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x값 범위가 애초에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원래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인 거고 그때 루트 6이 이제 2점 몇몇이니까 그러면은 x값이 가능한 정수값은 이제 1이랑 2가 있겠네요. 1이랑 2. 두 개를 더하면 3이 나오고요. 그죠? 네.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뭐 이 문제에서 이걸 크게 신경 안 써도 괜찮았지만 사실 엄밀하게 풀 거면 이제 정의역을 또 구해주고 시작을 하긴 해야 돼요. 함수니까. 그럼 뭐냐면은 여기 루트 12 빼기 x제곱이라는 함수는 애초에 x제곱이 12보다 커지면은 그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니까 우리가 복소수가 나오는 함수는 안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정의역을 먼저 구하면은
12보다 x제곱이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그 x가 애초에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해놓은 해가 루트 6은 이제 2루트 3보다 작거든요. 얘가 루트 10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해놓은 해가 이 함수에 대입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완벽하게 푼 거고요. 넘어갑시다. 다음 23번. 이제 여기 있는 유형은 이제 어떤 구간을 주고서 감소한다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전 구간이죠. 실수 전체 구간. 봅시다. 이 fx라는 함수가 실수 전체 구간에 대해서 감소해야 한대요. 그 얘기는 이 도함수를 구했을 때 도함수가 절대 양수가 안 나오는 거니까 도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죠? 그럼 이제 일단 미분해봐야겠죠. 그럼 f'x는 그 앞에 2x가 되고 2의 ax제곱 남아있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x제곱 더하기 1 뒤에 거 미분하니까 2의 ax제곱이 돼요. 그럼 지수함수는 언제나 이제 지수함수는 가만히 있기 때문에 미분했을 때 지수함수 곱하기 어떤 다른 함수일 때는 언제나 그 결과물이 다시 지수함수 원래 걸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2의 ax제곱 묶어주고 그럼 안에 남는 게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가 남네요. 그죠? 그런데 얘가 언제나 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0보다. 그죠? 그 감소하는 구간을 구할 때는 등으로 붙인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냥. 그럼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언제나 음수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찬가지로 앞에 방정식 풀었던 것처럼 항을 하나씩 분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거에 부호는 결정이 돼요. 양수니까. 그죠? 그럼 뒤에 있는 게 언제나 음수라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 항은 이제 2차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2차식을 그래프로 그렸을 때 2차 함수가 위로 아래로 블록일 때는 양수인 게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언제나 끝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고요. 위로 블록인 그래프일 때 x축보다 항상 아래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a 값은 음수여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x축보다 위로 안 올라올 테니까. 그럼 이 두 조건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쓰면 이제 4 빼기, 짝수 씁시다. 1 빼기 a제곱이 나오고요. 얘가 음수인 거니까 그러면은 a제곱이 1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a 값이 1보다 크거나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두 가지인데 이제 앞에 있는 곰이랑 만나는 곳은 이제 음수인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았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곱해 먹었네. 미안해요. 아까 말했듯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거든요. 이 함수와 도함수가.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가 접할 수도 있어요. 그쪽에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접했다는 것 자체가 애초에 얘가 이 원래 함수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양으로 나온다는 건데 이런 함수들도 어쨌든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할 수 있습니다. 도함수가. 그러면 판별식에다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붙여줘야 되니까 이제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그러니까 답은 이제 등호가 들어가면 돼요. 네, 넘어갑시다. 24번 함수가 나와 있고요. 이 함수가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한대요. 그죠? 그럼 미분해야겠죠. f'x 그러면은 이제 앞에 있는 지수 함수는 가만히 있고요. 이 x제곱 빼기 뒤에 게 a예요. 근데 이게 이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증가하려면은 이 그래프가 언제나 그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일단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나오는데 이걸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을 평행이동한 거니까 이 그래프를 내리는 거예요. 얘는. 이런 식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x가 양수인 구간에서 이 함수가 그 x축보다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보레스 그래프는. 왜냐면은 이미 음수인 곳이 나왔으니까. 그럼 음수인 곳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은 이거예요. 자, 제일 먼저 직관적으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언제부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x값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대입했을 때 이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방금 보라색 그려놓은 것처럼 y절편이 음수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리다가 보면은 언젠가 원점을 지날 때가 나오잖아요. 그럼 원점을 지날 때 보니까 원점 포함해서 그 오른쪽에 있는 x값을 대입했을 때 이 함수가 언제나 양수밖에 안 나와요. y값이. 그러니까 원점을 대입했을 때부터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그래프가 위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럼 그냥 답은 단순하게 최대값이든 뭐든 관계없이 0,0을 대입하면 답이 되는 거니까 2의 0제곱 빼기 a가 0이라고 해서 a는 1하고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정확히 풀려면은 최대값인지까지 알아내야 되니까 그럼 머리를 쓰면 이거예요. a 값이 커지면은 이게 마이너스 a만큼 옮기는 거니까 그래프가 내려가요.
그러면은 이 문제의 최대값이라는 것은 이 그래프를 얼마나 많이 내릴 수 있냐는 거거든요. 아래쪽으로. 그럼 최대한 내렸을 때가 원점을 지날 때니까 마찬가지로 원점을 지날 때의 값을 구하면 걔가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옮기는 논리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식 뭐냐면은 좀 더 확실하게 푸는 거는 그 애초에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f'x의 그래프가. 그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 구간에서 이 그래프의 최소값을 갖는 x값은 언제나 x가 0일 때예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에 f'x가 제일 작아요. 그러면은 이 f'x가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은 f'x가 제일 작을 때의 값이, 즉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x가 0일 때를 대입했을 때 2의 0제곱 빼기 a가 나오는데 얘는 1 빼기 a고요. 근데 이게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다면은 나머지 함수값들은, 도함수값들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았겠죠. 당연히. 그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그럼 a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딱 범위로 나오니까. 이렇게 하면은 구간을 아예 구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가지 논리를 다 기억하세요. 이제 그래프를 옮기는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는 직관적으로 풀기에 좋고요. 확실하게 내가 부등식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찾아갖고 우리가 만족시키는 조건에 대입해서 부등식을 얻으면 돼요. 이렇게. 네. 넘어갑시다. 25번. 함수 fx가 있는데 그 함수가 이제 실수 전체에서 감소한대요, 얘는. 그러니까 이것도 f'x를 구했을 때 얘가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미분합시다. 그러면은 f'x는 마이너스 1 됐고요. 일단 앞에 거 마이너스 x 미분해서 더하기, 이제 ln 있는 식은 미분했을 때 일단 진수에 있는 식을 분모로 보내요. x 4제곱 더하기 n, 그리고 진수에 있던 걸 미분한 걸 분자했으면 돼요. 3x의 세제곱, 미안, 4x의 세제곱 됐죠? 그럼 다음에 얘가 언제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럼 복잡해 보이는데 이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항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죠? 항이 두 개의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은근히 쉽게 풀 때가 많아요. 항이 여러 개 쓰면 이제 어려워지는데, 계산이. 일단 그래서 1 넘겨볼게요, 1을. 그러면은 x 4제곱 더하기 n 분의 4x 세제곱은 1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다음에 이 분모는 언제나 양수예요. 왜냐면 n 자연수라고 했고, 문제에서. 그리고 x 4제곱도 양수니까. 그럼 얘를 그 오른쪽으로 넘긴다고 해서 부등호가 안 바뀌어요. 따라서 우리가 4x의 세제곱이 x 4제곱 더하기 n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이 왼쪽에 있는 거 넘겨주면은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더하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다시 또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식에다가 x에 뭘 대입하든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투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면 어떤 4차 함수가 있는데 걔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하려면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근데 그 극소값을 대입했을 때 이제 걔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이 함수 전체가 이제 0보다 큰 거거든요. y값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어떤 원리냐면은 이 왼쪽의 4차 함수의 최소값이 되게 하는 그 x값을 찾아요, 일단. 그 미분해서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그 최소값을, x값을 대입했을 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할게요. 미분하면 이제 4x 세제곱 빼기 12x제곱은 0이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니까 4x제곱 묶어주고 x 빼기 3은 0이에요. x가 0이랑 3이 나오고, 그게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살짝 평평했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얘가 0이고 얘가 3이에요. 그럼 이제 4차 함수의 그래프는 x에 0을 대입할 때가 제일 작은데 그때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나머지 값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3을 대입해서 81 빼기 여기 27%에서 얼마예요? 108 더하기 n 한 개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오고요. 얘는 마이너스 27이니까 n의 값은 2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나온다는 거죠.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미분을 2번 했어요. 그런데 미분을 왜 2번 하는지 이해해야 돼요. 이 문제는 두 문제를 합쳐놓은 거거든요. 봐봐요. 첫 번째 건 이제 fx가 항상 항상 감소한다는 거였어요. 그건 당연히 감소한다는 말 자체 때문에 이제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미분한 식 자체를 이제 세워보니까 그 미분에서 얻은 부등식 자체가 4차 부등식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시 또 어떤 4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게 하는 그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다시 또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그 그래프의 그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그때 또 필요한 게 미분인 거예요. 그럼 이때 두 번째 미분했을 때는 우리가 원래 fx를 미분한 게 아니고 fx가 감소하게 만들어주는 조건을 찾기 위해서 풀다 보니까 4차식이 나왔는데 이 4차식을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냥. 네. 그런 흐름을 잘 잡아야지 이제 헷갈리지가 않으니까 한 문제에서 미분을 여러 가지 할 때가 있고 그럼 그 미분한 게 무슨 의미인지가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잘 잡으면 돼요. 다음 극대화극소 문제예요. 이제 이건 뭐 개념이야 많이 봤으니까 그 미분한 다음에 그게 0 되는 거 찾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0이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걔 부호가 바뀌는지 확인해주면 그게 극값이 된다라는 거죠. 네. 좋아요. 그럼 일단 26번. 그럼 fx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얘가 극대값이랑 극소 같는데요. 미분해야겠죠, 그럼. f'x는 이제 빨리 하려면 이거예요. 일단 지수함수 곱하기 어떤 다항함수인데 그냥 그거는 다항함수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일단 미분한 함수에다가 2x제곱을 적어요. 그럼 다음에 괄호 열고서 그 원래 있던 식을 그냥 한번 쓰는 거예요. x제곱. 그리고 원래 있는 식을 미분한 걸 한번 써줘요. 이렇게. 왜냐면 어차피 미분했을 때 이게 미분의미를 쓸 건데 그럼 2x 곱하기 2x제곱 더하기 x제곱 곱하기 2x제곱이라서 결과적으로 묶이는 게 2x제곱 묶이는데 그때 남아있는 게 원래식 미분한 게 하나 남아있고 원래식 그대로 한번 나와있어요. 그거 두 개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 한계점 뭐냐면은 여기 지수가 x여야겠죠. 이 x제곱일 때만. 왜냐면 얘가 뭐 2x였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빠져나오니까 이가 또. 헷갈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미분하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지수함수 혼자 있는 게 곱해질 때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문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좋아요. 그럼 얘가 이제 극대곡소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f'x를 구했는데 얘가 부호가 바뀌는 것을 알면 돼요. 근데 얘는 부호가 이제 앞에 곱해져 있는 이 x제곱은 완전 양수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2차식 때문에 부호가 달라질 테고 얘는 인수분해가 x에 x 더하기로 묶이니까 그럼 이 2차식의 부호를 결정하면은 얘는 마이너스 2와 0에서 부호가 바뀌어요. 뿔마플로. 그럼 이게 2차식의 부호를 적어놓은 거지만 어차피 앞에 있는 지수함수식은 부호가 안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적어놓은 부호 자체가 f'x의 부호랑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서는 증가하고요.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서는 감소하고요. 0보다 클 때는 증가해요. 그럼 부호 바뀌는 곳이 이제 마이너스 2와 0일 때니까 x값이. 그러면은 극대인 곳은 이제 증가하다 감소하는 곳이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극대고요. 극소인 곳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곳이니까 x가 0일 때 극소예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구했고요. 그럼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고 베타가 0인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2라고 구했죠. 네, 다음 문제 갈게요. 27번도 마찬가지로 fx식을 준 다음에 극대값이랑 극소값을 구하래요. 근데 극대값이라는 것은 y좌표니까 일단 언제 f'x가 0인지를 찾고서 그때 부호 바뀌나 안 바뀌나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y좌표를 구한 다음 빼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럼 미분할게요. 일단 f'x는 분모를 제곱해요. x제곱 더하기 3. 근데 이거 는 영어 풀 건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분해하고요. 일단 분자부터 미분을 할 거니까 분자 미분해서 1 됐고 분모 그대로 써주니까 x제곱 더하기 3 되고요. 빼기하고 분자 그대로 두고요. 분모 미분하니까 2x 됐어요. 그래서 얘가 0이어야 해요. 일단. 그런데 어차피 분모가 0일 순 없어요. 이 식에서. 그러니까 이 식 전체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자가 0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분모 날리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럼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 빼기 2x제곱 빼기 2x가 0인 거죠. 그럼 정리하니까 이제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은 0이라서 1, 3에서 x값이 1하고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죠? 그럼 이제 이렇게 두 개가 극대랑 극소인 걸 알겠는데 누가 누구인지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럼 일단 원래 있던 그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아니 대입이 아니고 원래 있던 2차식이 분자에 있었는데 이거의 부호를 알면 되거든요. 그럼 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였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그 2차식 분자만 그리면은 분자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양 나오고 그때 2차식 분자에 있는 값이 0이 되는 곳이 마이너스 3과 1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 원래 함수의 그래프는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고요.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증가하고 있었고 1보다 오른쪽에서는 감소하고 있었다. 이게 fx의 그래프의 모양이에요. 그럼 이제 x에다가 마이너스 3 넣은 게 극소가 되고 1 넣은 게 극대가 되겠죠. 그러고서 계산하면 돼요. 근데 물론 이 문제는 뭐 차를 구하랬으니까 그냥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되고 심지어 이제 극대값이랑 극소가 한 개밖에 안 나올 때는 무조건 극대가 더 크거든요. 그런 것까지 이용하면은 사실 뭐 굳이 누가 극대고 누가 극소인지까지 알아낼 필요는 없지만 정확히 풀려면 이걸 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x에다가 1 넣으면은 f1 값은 이제 4분의 2니까 2분의 1 나오고요. x에다가 마이너스 3 나오면은 극소값이 나올 텐데 걔가 12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분의 1 나와요. 그럼 두 개의 차니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해서 답은 3분의 2가 나오는 거죠. 네, 다음 문제 봅시다. 28번. fx의 식이 나와 있고요. 근데 이 함수가 x가 a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뭐. f'x는 그럼 앞에 x는 미분해서 1 나오고요. 더하기 루트 있는 거는 일단 9 빼기 4x에 2분의 1제곱 있는 건데 이제 2분의 1 빼내주고 9 빼기 4x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됐고요. 거기에다가 안에 있는 식 미분한 게 빠져나오니까 그게 마이너스 4예요. 그럼 약분하니까 이제 얘가 마이너스 2가 됐어요. 그럼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극대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일단 0이라고 두고요. 그러면은 여기 루트 있는 걸로 다시 바꿀게요. 루트 9 빼기 4x 분의 마이너스 2 1 더한 게 0인 거죠. 그럼 이거는 일단 항이 두 개인 거니까 이럴 때는 그냥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보내갖고 같다고 해서 풀어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있는 항을 넘길게요. 부호가 마이너스 였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1은 루트 9 빼기 4x 분의 2였던 거고요. 그럼 이제 분모에 있는 걸 왼쪽으로 올릴게요. 그러니까 루트 9 빼기 4x는 2예요. 그럼 이제 제곱할 수 있죠. 9 빼기 4x가 4였던 거지. 그러면 이제 4 넘겨주니까 이제 다시 5는 4x라서 일단 x값은 4분의 5라고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뭐 사실 엄밀하게는 이제 그때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풀어보니까 f'x가 0 되는 곳이 하나 나왔고 하나밖에 없고요. 근데 그때 극세라고 줬으니까 그냥 더 구할 게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빨리 풀 때는 그냥 맞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고 확인할 거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도함수에다가 이제 4분의 5를 넣었을 때 0이 나오고 그때 부호 바뀌는지 보면 되니까 그냥 계산하기 쉬운 x는 1 넣고 2 넣어서 부호 바뀌는 거 보면 돼요. 그럼 1 넣으면 이제 원래 f'x다가 그럼 뭐 1 더하기 그 마이너스 얼마야? 그 5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고요. 그럼 얘가 그 뒤에 있는 항을 정리하면 이제 얘가 루트 5분의 2잖아요. 마이너스. 그럼 얘가 1보다 작으니까 이제 양수예요. 그죠? 그럼 다음에 다시 또 뭐 2를 대입한다고 치면 이제 1 더하기 그 루트 1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인데 이건 음수죠.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함수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확인도 할 수 있고요. 진짜로 극대 맞는지. 네. 됐고 그럼 이제 봅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뭐냐면은 x에다 4분의 5를 대입해서 b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f의 4분의 5는 4분의 5 더하기 루트 9 빼기 5 하면 되고 얘가 4니까 그러면은 4분의 5 더하기 2가 돼요. 그죠? 근데 a랑 b 더하랬으니까 이제 그냥 얘랑 얘를 더하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2 더하기 4분의 5가 두 개 있는 거니까 곱하기 2 해주고 약분하면은 답은 2분의 9라고 나오네요. 네. 4번이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뭐 구하면 되고 미분해서 구하면 되고요. 다음 29번. 함수 fx가 나와 있는데 얘가 극소일 때를 구하라고 했는데 걔가 답이 하나가 아닌가 봐요. 그죠? 일단 봅시다. f'x를 먼저 구할게요. 그럼 얘는 2의 x제곱으로 묶어주고서 이제 괄호 열고 아까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있었던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원래 있던 식을 한번 적어주고요. sin x 빼기 코사인 x. 그리고 원래 걸 미분한 걸 적어주면 돼요.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sin x예요. 그럼 코사인 사라지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제 2배의 2x제곱 곱하기 sin 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이 함수가 극소라는 것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부호가 그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그때 원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니까. 근데 sin 함수가 곱해져 있고 볼게요. 그럼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에 불 따로 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마찬가지로. 왜냐면 우리가 f'x 자체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궁금하니까. 그런데 앞에 있는 2배의 2x제곱은 언제나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f'x의 부호는 결국에는 sin x가 양수일 때는 f'x가 양수고요. sin x가 음수일 때는 f'x도 음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sin 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요. 번갈아서, 그렇죠? 그럼 이제 sin x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 0일 때, 파이일 때, 2파이, 3파이, 4파이인데 그냥 이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 부호 자체가 f'x의 부호랑 같다는 거니까 f'x의 부호를 표시한 그래프는 그냥 얘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것이 극대인데 그때가 이제 2파이일 때, 4파이일 때, 또 6파이일 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첫 항이 2파이이고 공차가 2파이인 등차수열이에요.
그럼 x20이라는 것은 그냥 40파이였겠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렇게 부호를 판별하는 게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럴 때 언제나 중요한 거는 곱해져 있는 어떤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볼 때는 항상 항 하나하나씩 비교한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항이 양수인가 음수인가, 오른쪽 건 양수인가 음수인가. 근데 일단 여기까지 있었던 문제들은 다 그냥 별로 어렵지가 않으니까 하나가 지수함수라서 언제나 양수가 나오는 게 나오고, 그냥 뒤에 있는 게 뭐 2차식일 때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고, 얘 sin x니까 sin x의 그래프를 그려서 부호를 확인하면은 그거 자체가 미분한 거의 전체 부호랑 같다는 거였어요. 네. 넘어갑시다. 30번. 이제 이번에는 이런 함수가 나와 있고 극값의 개수를 세래요. 근데 이번에는 0과 2파이 사이라고 범위를 줬어요. 자, 그럼 미분해야겠죠. 일단 f'x는 정리 굳이 안 할게요. 미분하면은 이제 앞에 거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은 그대로 주면은 코사인 x예요. 그리고 더하기 해주고 이번에 앞에 거 그대로 두고요. 1 더하기 사인 x. 뒤에 거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되는데 그때 부호 빼기로 바꿔준 다음에 이제 곱하기 사인 x 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개할게요. 이제 코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라고 순서를 바꿨어요. 일단 그렇게 적어놨고, 그럼 이제 이 식은 바로 그래프를 못 그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코사인과 사인이 섞여있기 때문이에요. 복잡한 것도 맞는데, 일단 그럼 이런 식을 봤을 때는 항상 사인이나 코사인 중에 한 개를 없애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없앨 때 사용한 공식은 두 개예요. 그냥 탄젠트가 있을 때는 걔를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고, 탄젠트가 없으니까 그냥 제곱한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에서는 이제 사인이 두 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1차항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앞에 있는 코사인 제곱 x를 1 빼기 사인 제곱 x라고 바꿔야겠죠. 정리하면 이제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x 빼기 사인 x 더하기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부호가 어떤지 봐야 되는데, 일단 이건 치환하는 유형이거든요. 치환하는 유형. 그럼 사인 제곱 x를, 아니 사인 x를 t라고 치환할게요. 얘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t의 제곱 빼기 t 더하기 1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서 이거 는 0인 걸 찾을게요. 일단 이거에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1과 2로 인수분해 해준 다음에 그 마이너스 붙여갖고 뭐 할 수 있나? 나오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얘는 마이너스 2t 더하기 1 그리고 t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되고요. 그 얘기는 이제 이런 2차식이 있었는데 2차식은 원래 있는 식을 치환해서 얻은 거고요. 근데 2차식 그래프가 2차 함수인데 걔가 위로 볼록으로 나와요. 그때 t값 교점이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 여기 그려놓은 2차 함수의 축은 t축이에요. 그럼 t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sin x에서 온 거예요. 그럼 sin x는 애초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범위를 가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t축이 전체가 다 나오는 게 아니고 t값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sin 함수가 주기함수니까. 그런데 그럼 t값이 이제 그 얼마여야지 이 도함수 f'x가 원래 양수였냐면은 t가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사이일 때가 그 원래 도함수가 양수인 곳이에요. 그리고 t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때가 음수인 곳이고요. 그럼 우린 그 값을 구할 건데, 그 값을 내면 이제 음수인 곳에서 양수인 곳으로 넘어갈 때, 또는 양수인 곳에서 음수인 곳으로 넘어갈 때가 그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넘어갈 때 그 거쳐가는 곳이 뭐냐면은 t가 2분의 1을 지나갈 때 이 f'x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물론 왼쪽에 이제 마이너스인 곳이 있지만 어차피 sin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때 t값이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갈 때는 극소값이 되고요. 작은 곳에서 큰 곳으로 갈 때는 극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sin 함수의 그래프는 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y는 sin x. 그런데 이 sin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y는 2분의 1과 만나는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럼 일단 sin x의 그래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t가 2분의 1보다 작은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t가 2분의 1보다 큰 곳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t값이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서 더 가는 거니까, 작은 데니까 이제 f'x의 양수였던 곳에서 음수였던 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다시 이제 두 번째로 볼 거 뭐냐면은 여기 두 번째 부분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 다시 작은 데로 넘어가고 있어요. t값이. 그럼 이렇게 내려갈 때 그래프는 뭐냐면은 그 원래 그 도함수의 그래프 입장에서 f'x가 t가 2분의 1보다 큰 곳에서 작은 데로 가는 거니까 f'x가 음수에서 양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이제 원래 함수는 극소였던 곳인 거고요. 네, 좀 어렵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값은 두 개예요.
네, 극대가 하나 나오고 극소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합성함수 모양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2차 함수에다가 사인 함수를 그 합성한 건데 이렇게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보고서 이 합성함수의 함수값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는지를 그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차차 할게요. 일단은 처음엔 잘 안 될 테니까. 대신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여기 치환해 놓은 그래프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얘네가 움직이는 것까지 모르겠다고 해도 일단 t 값이 마이너스 1일 때하고 2분의 1일 때가 그 f'x의 부호가 바뀌는 곳이에요. 얘네가. 근데 부호가 바뀐다는 것은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에서 큰 쪽으로 왔다는 뜻인데 애초에 sin 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일단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전체가 다 쓰이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잘라서 이곳에서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에는 이제 t 값이 2분의 1일 때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니까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 때 답을 구할 때는 그냥 sin x가 2분의 1 되는 곳만 찾으면 걔네가 그 값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1은 아닌 거고 그것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뭐 t가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지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더 어려운 문제까지 풀려면은 그런 것도 봐주면 돼요. 원리는 뭐냐면은 일단 x 때문에 t가 바뀌고 t 때문에 f'x가 바뀌는 거니까 차근차근 보면 돼요. x의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놓고요. sin x의 그래프를. 그럼 x 값이 커질 때에 t 값이 커지다가 작아져요. 그럼 2분의 1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2분의 1 지나가요. 그 얘기는 다시 t랑 f'x의 그래프를 가지고서 다시 t 값이 0에서 출발해서 1로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한 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건너가고요.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가 f'x가 그 값을 갖는 곳이죠. 넘어갑시다. 31번.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복잡한 게 나와 있고요. 이거의 극소값을 an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미분해야겠죠, 일단. f'x는 자연수 2n은 개수니까 그냥 남겨두고요. 뒤에 lnx는 미분하니까 x분의 2n 돼요. 더하기 뒤에는 유리함수니까 이제 분모 제곱하고요. 그때 마이너스 붙여주고서 분자는 1 돼요. 2n 더하기 1 남아있고요. 원래 있던 거. 빼기 2n 자연수니까 사라져요, 미분하면. 그럼 일단 미분했고요, 이렇게. 그때 얘가 0이어야지만 극값이 나오겠죠. 근데 0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는 극소값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그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야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이 나올 텐데 진짜로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지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 그러면 이걸 볼 건데 0대로 찾기 전에 일단 x제곱분의 1로 묶어줄게요, 얘를. 왜냐면 항상 어떤 걸 인수분해할 때 공통위소 있을 때 그거는 차수가 작은 걸로 인수분해가 편해요. 그런데 차수가 작은 게 이제 앞에 있는 게 이제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뒤에 있는 게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작은 게 마이너스 2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걸 묶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나오는 게 이제 앞에는 2nx가 되고요. 빼기 뒤에는 2n 빼기 1이 돼요. 그쵸?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거는 0에서 찾는 건데 그럼 얘가 0이려면은 또 곱해서 써요. 이거 앞에 항이랑 뒤에 항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이제 앞에 항은 언제나 도 양수인 게 보여요.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 0이 돼야지만 전체가 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고 한 발 더 나아가면 이제 우리가 f'x의 부호를 결정한다면은 앞에 건 양수니까 뒤에 있는 1차식이 양수일 때는 f'x가 양수고요. 1차식이 음수일 때는 f'x도 음수예요. 그래서 단지 0 되는 걸 찾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이 f'x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f'x의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우리가 이 함수가 정확히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부호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컨셉이 뭐냐면은 그 fx가 만약에 이걸 별개로 x제곱 빼기 1이다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게 만약에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얘가 부호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은 그냥 이거예요. 일단 이 함수는 인수분해하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1 돼요. 그러면은 일단 얘가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고요. 그때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안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직선 두 개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다고 해서 부호가 바뀐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호만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그래프가 만약에 뭐 y는 x의 세제곱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궁금한 게 이 함수의 부호가 궁금해요. 부호만. 그럴 땐 그냥 얘가 부호가 바뀌는 곳이 x가 0일 때밖에 없거든요. 0보다 클 때는 양수가 나오고요. 작을 때 음수가 나와요. 그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부호만 궁금할 때에는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양수가 나오고 음수가 나오는 것만 중요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알려고 하는 건데 그때에는 어차피 이 함수의 부호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는 이 전체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 부호만 가지고 그리는 거예요. 근데 그 부호는 앞에 있는 항은 양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뒤에 있는 항이 양수일 때가 f'x가 양수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뒤에 있는 게 1차식이잖아요. 1차식이고 n 자연수니까 증가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그럼 얘가 그냥 f'x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지, 곡선처럼.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교점이 하나 있으면 1차함수니까 교점의 좌표는 2n분의 2n 더하기 1이에요. 그냥 y0이라고 해놓고서 찾으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럼 여기서 왼쪽에서 음수고 오른쪽이 양수니까 그럼 이 값 자체가 극소가 되게 하는 x값인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이 x값을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그 함수값을 구하면 걔가 an이라는 거죠. 그죠? 네, 좋아요. 자, 뭐 문제를 푸는 건 쉬운데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리 한번 말해준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미적분 할 때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그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음, 그럼 이제 fx에다가 x값에다가 2n분의 2n 더하기 1 넣을 건데 복잡하니까 이거 바꿀게요. 분자 두 개 분해해서.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n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fx가 일단 앞에 2n 있었고요. 이거 지우자. 자리가 좀 좁네요. 잠시만요. 이제 fx에 대입할 건데 fx는 일단 여기 2n은 가만히 있었고 처음에 그때 ln에 1 더하기 2n분의 1 하고 됐어요. 더하기 x가 이제 1 더하기 2n분의 1 분의 2n 더하기 1 이라고 나왔고요. 거기서 빼기 2n이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x가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을 취하래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건 보여요? 이거? 여기 2n을 여기 로그 안에 넣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얘가 진수의 지수로 올라가는데 그럼 1 더하기 2n분의 1의 2n제곱이니까 그 괄호 안에 있는 게 1에다가 어떤 작은 숫자를 더했고 그 역수가 지수로 있는 거니까 얘가 자연상수의 정의예요. 리미트까지 합치면은. 따라서 일단 얘는 이만큼이 2가 되고요. 그럼 ln까지 같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게 첫 번째 항은 1이었던 거예요. 여기 안에 게 2라서. 다음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거는 여기 앞에 것도 무한대고 뒤에 것도 무한대니까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얘네를 같이 묶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통분해야겠죠? 통분. 근데 통분하기 전에 이제 여기 왼쪽에 있는 분수를 분모랑 분자에다가 2n 곱합시다. 그럼 얘는 이제 2n 더하기 1분의 2n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그죠? 거기서 2n을 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냥 약분되네요. 그럼 2n 남으니까 사라져서 0 되겠네. 그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구해놓은 1 자체가 답이었다는 거네요. 네, 이렇게 극한도 구해봤고, 근데 극한 구하는 거는 많이 했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부호를 알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컨셉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부호가 결정되어 있는 거는 무시하고 부호를 모르는 것들, 변하는 것들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은 걔가 f'x의 그래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에요. 다음 32번 곡선 y는 lnx가 있는데 그때 점 p가 있어요. q도 있고요. 근데 그 좌표가 나와 있고 근데 접선을 두 개 구해서 그러면은 그 x절편을 pt, qt라고 했으니까 접선을 구해야겠죠 먼저 일단. 그럼 y 프라임 먼저 구하면 x분의 1 나오니까 접선을 구하는 거 쉬워요. 그냥 p에서의 접선, p 접선 식은 y는 그 일단 t를 대입해야 미분계수 나오니까 t분의 1이 기울기고요. 그때 x 빼기 t 더하기 ln t 하면 되고요. q 접선 또 구할게요. 얘는 y는 그 et를 대입하는 게 et분의 1 나오고요. 그때 x 빼기 et 그리고 더하기 ln et 라고 하면 접선 두 개 세웠어요. 다음 그럼 접선의 x절편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절편은 이제 그 y에 0 넣죠. y에 0을 넣어서 x값 구하면 되는데 그럼 y에 0 넣었다고 치고요. 이제 0, 0 그런 다음에 x를 구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나? 일단 이게 x를 구할 거니까 이거 lnt를 넘긴 다음에 t도 같이 이항해 주는 거예요. 그럼 x 빼기 t가 마이너스 t lnt가 되고요. 그럼 t로 넘기니까 더하기 t 옆에 쓰면 돼요. 그죠? x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여기 밑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로 x를 구해야 돼요. x절편 구할 거니까. 그럼 x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ln et를 넘긴 다음에 et 넘겨주고 et 넘기면 돼요. 차근차근. 그러면은 마이너스 et에 ln et 더하기 et 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위에 있는 게 P라는 접선에서 P에서 구한 접선에서 X절편이니까 얘가 그냥 PT가 되고요. 밑에 있는 게 Q의 접선에서 X절편 구한 거니까 얘가 QT가 돼요. 네, 이렇게 문자가 많을 때에는 그리고 숫자가 없잖아요. 지금 보면 그쵸? 숫자가 여기 개수 2밖에 없어요. 상수항 넣고 그럴 때에는 이제 중간에 길을 잃기 쉬워요. 내가 구하려는 게 T인지 Y인지 X인지 뭔지.
그럴 때 길을 잘 잡으려면은 일단 이 식에서의 x랑 y라는 값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1차 함수에서 x랑 y랑 똑같고, 이때 t는 내가 모를 뿐이지 개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라고 한 게 x 절편이니까 그럼 내가 이 식에서 y 0 넣고 x를 구하겠다라는 게 단단히 박혀 있어야 돼, 머릿속에. 그렇게 구해놓은 x값 자체를 또 pt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구해놓은 이 항에서 얻은 x값 자체가 pt가 되는 거예요. 다음, 그럼 이제 ft는 qt 빼래요, 서로. 그럼 빼면 되지 뭐. ft는 봅시다. 자, qt에서 pt를 뺄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2t ln 2t 더하기 2t에서 뺄 거다. 더하기 t ln t 빼기 t라고 됐고요. 그럼 일단 쉬운 거부터 t 지워주고 하나 나왔어요. 이렇게. 그럼 다음에 이제 얘가 좀 난해할 수 있는데 t로 묶기죠. 일단 묶읍시다. 그럼 t로 묶어주고 마이너스 2 ln 2t 더하기 ln t예요. 그럼 이거는 밑이 통일되어 있는 그 로그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합치면 되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t 살아있었고, 얘네는 그러면은 이제 일단 마이너스 2 넣으니까 2t에 마이너스 2제곱이 되고요. 그럼 하나로 묶을 때 ln에다가 그 분자에는 t가 있었고 분모에는 4t의 제곱이 있던 거죠. 그럼 t 날려주고 4t분의 1이었네. 되죠? 그럼 아예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 마이너스 t ln 4t 더하기 t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ft를 구한 거고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다시 ft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다시 여기 있는 ft를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그럼 미분합시다. f't는 일단 이거는 곱해져 있는 식이니까 미분할 때 마이너스 t 미분해서 마이너스 나왔고 ln 4t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빼기 t 가만히 있고 이번엔 4t 미분할 건데 4t분의 4가 되니까 4 약분돼서 1 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건 통째로 마이너스 1이었네.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 t는 미분해서 더하기 1 되고요. 그럼 얘가 사라지네요. 이렇게 나왔죠. 그럼 이거는 이제 단순한 함수가 나왔으니까 ln 4t라고. 그럼 얘는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버리면 얘가 원래 로그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인데 마이너스 때문에 감소하는 모양 나오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극대를 가진다고 보여요. 왜냐면 이걸 굳이 그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지 보려는 거예요. 물론 문제에서 보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죠? 그치만 더 우리가 높이 올라가려면 이렇게 매번 확인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얘가 실제로 그 값을 갖는데 그때 교점 하나 나올 수밖에 없고요. 로그 함수는 언제나 x축과 만나니까. 근데 그때 교점이 양수에서 음수로 가는 곳이니까 그때 값이 나온다는 거고, 실제로 답을 구할 때는 그냥 는 0에서 구하면 돼요. 그래서 해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가 당연히 극대겠지. 그러니까 이제 4t가 1이면 되겠네. 그럼 얘가 0이려면은. 그래서 4t가 1. 그러면은 t는 4분의 1 해서 고르면 안 되고요. 다시 또 자, 극대가 되게 하는 이제 t 값이니까 이 t가 4분의 1이라는 걸 다시 원래식에 대입해서 계산한 게 이제 극대 값이 되는 거예요. 극대 값이라는 거 함수 값이니까. 다시 이제 원래 ft의 식에다가 t의 4분의 1 넣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합시다. 자, 마이너스 4분의 1 ln 1 더하기 4분의 1인데 앞에 거 사라지고 똑같네 그냥. 자, 답은 똑같네요. 4분의 1. 이렇게 구했습니다. 네. 이제 답은 나왔고, 그럼 차근차근 봐요. 이게 별거 아닌 문제 같은데 이제 또 헷갈리잖아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죠? 처음에 하라는 걸 잘하면 돼요. x 절편을 구하는 것가 1단계였고, 그때 뺀 다음에 그 뒤엔 또 한 번 더 붙여놓은 거니까 사실 여기 업이라 써있는데, 업이라 써있는 게 뭐, 이게 생각하기 너무 어렵다기보단 좀 헷갈리게 나와 있는 거죠. 문제가 두 개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앞에 문제와 뒤에 문제 별개로 분리하고, 접선 구하는 문제하고, x절편 구하는 문제가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걸 가지고서 극소값, x값 구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였던 건데, 두 개가 별개로 나왔으면 사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별로. 네.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10번. 이번에 미정계수를 구할 건데, 보세요. 이제 fx의 식을 줬고요. 그때 a를 모르고 극소값이 0이래요. 그럼 언제 극소인지 알아야겠죠, 일단. 그럼 f'x는 1 빼기 x분의 a가 나와요. 그쵸? 근데 얘가 일단 0이어야 되는데 x가 그냥 a일 때 0 되네요. 그쵸? 대입하면. 그러니까 해가 한 개 나오고 그게 극소겠지 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사실 풀 때는. 왜냐면 해가 여러 개 나올 때는 누가 극소인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당연히 내가 답이겠죠. 그럼 a를 대입했을 때 나온 y값이 0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fa가 0이라는 거고요. 대입하면 이제 a 빼기 a ln a가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얘는 같으니까 ln a가 1이면 되거든요. 그럼 a가 1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센스를 발휘해서 방정식 풀 수 있으면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인수분 하면 돼요. a로 묶어줬을 때 1 빼기 ln a는 0인 거니까, 여기 앞에 거 a는 0이 아니고요. 그때 뒤에 있는 괄호가 0이어야 되니까 a가 2라고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 잘 풀면 되고 다음 문제 갈게요. 34번 fx의 식을 줬고요. 이번에는 x가 3분의 2 파이일 때 극대를 갖는데요. 극대값이 1이에요. 그럼 이게 짧은 문장인데 식이 두 개 나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단
x에다가 3분의 2 파이를 대입했을 때의 y 값이 2라는 거예요. 원래식에 대입하면은. 그리고 이때가 그 값을 가지니까 그때 이제 3분의 2 파이를 미분한식에 대입했을 땐 0 나온다고요. 그죠? 만약에 부호까지 필요하면 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이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 그것까지 물어보지 않았으니까 a랑 b만 구하면 되니까. 그럼 이제 원래식에 대입합시다. f 3분의 2 파이는 a 사인 3분의 2 파이인데 걔는 그냥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그리고 빼기 b 코사인 3분의 2 파이인데 얘는 그냥 또 얼마예요?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왜냐면은 이제 그래프로 볼게요. 그냥 그래프로. 그래프가 코사인 이렇게 생겼거든요. y는 코사인 x. 근데 여기 반죽이 간 곳이 파이였고 얘가 0이었잖아요. 그럼 3분의 2 파이가 여기 있는데 걔는 이제 가운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3분의 파이랑 대칭이거든요. 그러니까 x에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 코사인 값이랑 3분의 2 파이 넣었을 때 코사인 값이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 코사인 3분의 2 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지 라고 구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죠. 네. 수학 원 내용을 잘 해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 이제 이걸 대입해서 알았고 그러고서 이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일단 얘가 2가 나온다는 거고요. 그럼 정리해서 양분의 2 곱할게요. 루트 3a 더하기 b가 4예요. 하나씩 얻었고 다시 미분해갖고 이제 3분의 2 파이 넣을 거예요. f 프라임 x를 먼저 구하면은 걔는 a 코사인 x 빼기 더하기를 박히고 b 사인 x가 되겠네. 미분해서 다시 여기다가 3분의 2 파이 넣으니까 f 프라임 3분의 2 파이는 이제 아까 봤듯이 코사인 3분의 2 파이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더하기 사인 x도 마찬가지로 한 거예요. 아까 그 사인 x는 그래프 이렇거든요. 0부터 파이까지가. 그러면은 3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랑 3분의 2 파이를 넣었을 때랑 그 가운데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대칭이에요. 그래서 y 값이 똑같아요. 얘네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2분의 루트 3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사인 3분의 2 파이는 2분의 루트 3 b라고 적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극대값을 갖는 곳이니까 이제 이거는 했을 때 0 나와야겠죠. 이렇게. 자, 그럼 마찬가지로 2배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더하기 루트 3b가 0인 건데 이제 a 넘겨야겠죠. 그러면은 a는 루트 3b였어요. 그럼 이제 연립할식이 2개 나와 있으니까 이거 2개 가지고 a랑 b를 구하면 되고요. 그럼 제일 쉬운 거는 여기 a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대입해주면은 3b 더하기 b가 4라서 b가 1 나오네요. 그럼 a는 루트 3이었던 거고요. 둘 곱하니까 이제 루트 3이 답이겠죠. 1번. 네,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이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는 게 어려웠을 텐데 이거는 일단 그래프로 봐요. 왜냐면은 3분의 2 파이는 그렇게 그래프 멀리 안 가도 되니까 2분의 파이 기준으로. 아닌 다르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그 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뭔지 알죠? 플러스로 나오고요. 2분의 때문에 코사인 바뀌고요. 뒤에 세타예요. 근데 여기다가 6분의 파이를 대입하면은 걔가 앞에 있는 게 3분의 2 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 3분의 2 파이는 코사인 6분의 파이랑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원래 나와 있는 3분의 2 파이를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로 고친 다음에 대입하면 돼요. 네, 이거 두 가지를 다 알면 되고요. 넘어갑시다. 35번. 이제 fx는 이렇게 2차식 곱하기 지수함수가 나와 있고 자주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거는 시험에. 그럼 이제 이런 함수가 x가 1일 때 극대값을 갖는데요. 그럼 일단 미분해야겠죠. f'(x). 근데 이거 뒤에 있는 이 지수함수가 그냥 기본형이니까 이거는 일단 이 x제곱 묶어준 다음에 원래 함수 한번 써주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걸 미분한 걸 써주면 돼요. 걔가 2ax예요. 그죠? 이렇게 빨리 해요. 아니면 그냥 다 따로따로 하면 됩니다. 미급이 따로 하면 되는 건데 빨리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다음에 그럼 여기다가 x에다가 1을 대입할게요. f'1은 2x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 더하기 2a인데 얘가 일단 극대니까 0이 나와야 돼요. 미분계수는. 그리고 원래식에 1 대입한 거 f1은 2의 1제곱 여기 대입했네. 2. 그리고 그 괄호 안에 거는 a 더하기 b인데 원래식에 대입한 게 근데 얘가 또 이번에는 극대값이니까 4, 2가 나와야 돼요. 첫 번째에서 나오는 조건은 그럼 괄호 안에 게 0일 테니까 앞에 상수고요. 그냥 그러니까 3a 더하기 b가 0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a 더하기 b가 4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 빼주면 되겠죠. 그럼 2a가 마이너스 4니까 a는 마이너스 2, b는 6이라고 나오는 거죠. 끝난 게 아니네 근데. 극소를 구하래 극소를. 그럼 다시 이제 미분한식이 언제 0 될까 보면 되죠. f'x는 이제 이 x가 앞에 있었고 그 우리가 구해놓은 a랑 b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6으로 나오고요. 그럼 이제 이건 2차식이잖아요. 그쵸? 2차식이 뒤에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f'x가 부호가 어떤지를 보려면은 앞에 있는 지수함수는 언제나 플러스니까
뒤에 있는 2차 함수의 부호가 전체의 부호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2차 함수를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거든요. x제곱 더하기 x 빼기 3. 그럼 얘가 1, 3 해갖고 마이너스 1에 붙고요. 그럼 x가 1일 때하고 마이너스 3일 때가 그 f'x가 0이 될 때예요. 근데 아까 보면 사실 쉽게 풀려면은 x가 1일 때 그대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일 때가 극소겠죠. 그럼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볼게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건데 앞에 있는 이 x제곱이랑 같이 곱해서 그리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앞에 거 완전 양수니까. 그럼 우리가 그려야 될 것은 뒤에 있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부호만 알면 되고 그래서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를 안 날린 거예요. 얘가 중요해요. 그럼 다시 이제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얘가 위로 볼록이고요. 그때 교점이 마이너스 3과 1인데 그러면은 f'x의 부호 자체가 애초에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다시 1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는 얘가 이 x제곱 곱하기 어떤 2차 함수인데 사실상 얘 앞에 거는 부호 영향이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근데 결론은 같아요. 그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해야지 극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식에 대입합시다. 원래식에 f-3은 원래식은 어딨나? 안 적어놨네요. 안 적어놨네. 그래서 원래식을 대입하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그 a가 마이너스 2였고 마이너스 2 곱하기 9 더하기 6 괄호 닫고 2의 마이너스 제곱 2제곱.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괄호 안에 게 마이너스 12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12에다가 자연상수 2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답을 구했고 계속 그 부호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게 이런 시험 문제까지 물론 시험 볼 때는 굳이 안 구해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상황이 또 있거든요. 어떨 때는. 네. 다음 36번 문제 볼게요. 그럼 fx가 이제 극값에 같지 않는데요. 근데 이것도 방금 문제랑 마찬가지로 2차식 곱하기 지수함수니까 일단 미분을 하면은 f'x는 지수함수는 가만히 두고요. 얘가 기본형이니까 그때 괄호 크게 열고서 이제 원래 있는 식을 한 번 쓰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3 거기다가 미분한 걸 더 쓰면 돼요. 더하기 2x 더하기 a. 더 빨리 하면 이거예요. 이걸 미분한 거를 여기 위에 적어요. 2x 더하기 a. 그런 다음에 차수 맞게 더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의 x 더하기 a 더하기 3 하면 끝난 거예요. 미분이 되죠? 그런데 얘가 극값에 안 갔는데요. 그 얘기는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앞에 있는 이 x제곱은 언제나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2차항이 이제 2차식이 부호가 안 바뀌면 되거든요. 근데 이 2차식이 부호가 안 바뀌기 위해서는 이 2차 함수만 따로 떼어서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이 논리가 매끄럽게 가야 됩니다. 차근차근 잘 따라와봐요. 알겠죠? 그러면은 판별식을 쓸 거니까 그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4배에 a 더하기 3이 음수다 라고 하면 되고요.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빼기 4a 빼기 12가 0보다 작아요. 그럼 4a 사라지고 a제곱이 8보다 작은 거네. 그러면은 정수값 대입하면 이제 뭐냐면은 어차피 이거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눈치가 빠르면 이게 대칭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a 값이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크고 2루트 2보다 작으니까 그럼 다 더하면 0이겠지 라고 구할 수 있고 다 구해보자면 이제 얘가 2점 매치거든요. 루트 2루트 2가 왜냐면 뭐 루트 2가 1점 사이기도 하고 아니면 얘가 루트 8이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가능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가 있잖아요. 이걸 다 더한 건 0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어떠해야지 부호가 안 바뀔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f'x의 부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음 37번 문제. 또 함수가 복잡하게 나와 있고 이거의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모두 있게 하는 a 값을 구하래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일단 모두 모르겠으니까. f'x는 그러면은 x분의 4가 돼요. ln x 미분해서 더하기 x제곱분의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미분했고요. 그럼 이것도 그래프를 못 그리니까 묶어줘요. 근데 이렇게 비슷한 모양이 반복될 때에는 항상 차수가 제일 작은 애로 묶어줘야 되는데 그게 가운데 거예요. 왜냐면 얘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그럼 x제곱분의 1로 묶어주고요. 그럼 나오는 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빼기 a라고 묶이는 거예요. 원래 있던 식이. 이렇게 인수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가 좋은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f'x의 부호가 중요해요. 근데 앞에 있는 x제곱은 양수예요. 그럼 뒤에 2차식이 나와 있는데 2차식의 부호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번엔 극대랑 수가 둘 다 나오려면 얘가 최소한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돼요. 근데 두 번 바뀐다는 것 자체가 여기 앞에 건 부호가 안 바뀌는 상황이니까 뒤에 있는 2차식이 부호가 두 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 뭐예요? 그냥 2차식이 안 만나거나 x축과 접하거나 위에 올라와 있거나인데 부호가 두 번 바뀌는 건 이거예요. 그냥 이렇게 x축을 뚫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양이어야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는 곳이 두 번이 있으니까. 그죠? 따라와요. 이거 전체가 부호가 두 번 바뀌어야 돼요. 근데 앞에 건 부호가 안 바뀌니까 뒤에 있는 2차식이 부호가 두 번 바뀐다. 그러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이 애초에 fx가 정의역이 그 전 구간이 아니에요.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lnx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가 또 어려워지는 거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 있는 값만 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식이 부호가 좀 바뀌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호 바뀌는 곳에 있는 두 x값 자체가 또 양수여야 해요. 그래서 얘네 그 x축의 x값 두 개가 다 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y축이 가장 작은 값보다 더 왼쪽에 있어야 한다는 거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부호 바뀌는 곳이 기껏 구했는데 뭐 x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가 나왔다면은 실제로는 이 값들 대입 못하기 때문에 f'x가 그 0이 되는 곳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애초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는 이 원래 함수에 대입할 수 없는 값이었으니까. 그래서 정의역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두 가지 풀 수 있는데 뭐냐면은 일단 고1 때 외웠던 건 뭐냐면은 판별식과 축과 함수값을 보라는 건데 이거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지금 안 말할게요. 그냥 이거 기억나는 사람 풀고 이렇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때 모든 근이 다 양수여야 되거든요. 그쵸?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양수로 나오는 x값 자체를 원래식에 대입할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두 근의 합이랑 합도 양수여야 되고 곱도 양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걸로 일단 실근이 두 개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 근이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두 근을 더한 것도 양수여야 되고요. 곱한 것도 양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써야지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봅시다. 판별식은 뭐 쉽죠? 그냥 짝수 쓸게요. 그럼 4 빼기 a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4보다 a가 작다가 나와요. 근데 끝난 게 아니고 두 근의 합은 근데 보니까 벌써 4네요. 됐고 두 근의 곱이 a인데 a가 또 0보다 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엮어서 a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라고 써야 답이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질문해요.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그죠? 갑시다. 다음 문제. 다음 38번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고 fx가 이렇게 식이 나와 있고 다항식 곱하기 지수함수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얘가 극대값이랑 극소값이 모두 있대요. 그럼 미분해야겠죠. 그럼 f'x는 이제 얘는 지수함수 기본형이 아니니까 그냥 미분하세요. 앞에 거 미분하니까 이제 3x제곱 빼기 9가 되고 거기다가 뒤에 거 가만히 있고요. 이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더하기 앞에 게 가만히 있고 x제곱 빼기 9x 더하기 a 뒤에 거 미분할 건데 그럼 지수함수 미분했을 때 그냥 가만히 나오고요. 근데 지수를 미분하게 빠져나오니까 그때 나오는 게 마이너스 1이라서 앞에 부호를 바꾸면 돼요. 그럼 다음에 묶어줄게요. 이제 2에 마이너스 x 공통으로 있으니까 묶어주고 괄호 안에 들어갈 게 이제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3x제곱 빼기 9x 더하기 9x 그리고 빼기 a 더 빼기 9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묶어줬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가지고서 f'x의 부호가 어떨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일단 fx 원래 함수가 극대값이랑 극소값 모두 있으려면은 최소한 f'x가 그 부호가 바뀌는 곳이 두 곳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함수는 또 지수 함수 곱하기 3차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함수 전체가 부호가 바뀌는 곳은 앞에 건 언제나 양수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3차식이 부호가 바뀔 때에 f'x가 부호가 바뀌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극대랑 극소가 원래 함수에 다 있으려면은 뒤에 있는 3차식 자체가 부호가 최소한 두 번은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3차 함수도 이렇게 나와요.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x축이 극대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극소에 접할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부호가 두 번 이상 바뀌는 곳은 가운데 있을 때예요. x축이. 왜냐면 접할 때에도 0이 되는 곳은 두 곳이 있지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부호 적어주면은 부호가 바뀌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접하는 곳이 0이 되는 곳은 맞은데 f'랑 x가 그때 극대랑 극소가 안 나와요. 따라서 이것도 안 되고 우리가 되는 유일한 경우는 뭐냐면은 x축이 이렇게 그 3차 함수의 극대랑 극소를 뚫고 지나갈 때예요. 사이에. 그래야지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부호 바뀌고 그럼 이제 원래 함수 입장에서는 이때가 증가하고 감소하고 증가하고 감소하는 곳이니까 그럼 이때가 극대가 되고 이때 극소가 되고 다시 이때가 극대가 되니까 이렇게 극대랑 극소가 둘 다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럼 다시 3차 함수의 그래프만 따로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x축이 사이에 뚫고 지나가기 위해서는 극대값, 3차 함수의 극대값은 또 0보다 커야 하고요. 여기가. 3차 함수의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돼요. 따라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하는 게 또 뭐예요? 미분이죠. 그러니까 f'x를 구한 거랑 별개로 다시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3차식의 그래프를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뭐 gx로 합시다. 그럼 g'x를 먼저 구할게요. 그럼 걔는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가 되고요. 얘 마이너스 3 묶어줘갖고 x제곱 빼기 2x 빼기 3인 거니까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3에 x 빼기 3 x 더하기 1로. 그러면 이제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극소인 곳이 x가 마이너스 1, 극대인 곳이 x가 3인 곳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극대를 찾았고 x축이 사이에 있으려면 뭐냐면은 그 3을 대입했을 때에 이 3차 함수에 3을 대입했을 때 y값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부호가 반대여야 돼요. 뭐 정확하게 풀 거면은 3을 넣은 건 양수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은 건 음수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부호가 반대라고 하는 거랑 똑같이 나와요 답은. 네, 그럼 이제 원래 gx에다가 이 3차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넣을게요. 그럼 g에 마이너스 1을 구하면은 걔는 1 더하기 3 빼기 9 빼기 a 빼기 9인데 계산하면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a 빼기 14가 되고요. 그리고 g에 3도 계산할게요. 그럼 g에 3은 이제 3차식에다가 3을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 더하기 27 더하기 27 빼기 a 빼기 9고 그럼 얘는 18 빼기 a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1 넣은 거는 음수고요. 3 넣은 건 양수예요. 아니면 곱한 게 음수라고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따로 풉시다 그냥. 따로 구했으니까. 그럼 첫 번째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14보다 a가 크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거는 a가 18보다 작다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만족해야 되고요. 그때 정수 a의 최대값이니까 a 값은 17까지 가능하죠. 증거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접할 때에는 부호가 한 번밖에 안 바뀌니까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답은 17하고 구했고요. 2번에 있네요. 네, 그래서 뒤에 페이지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앞쪽에 접선 구하는 건 사실 공식만 알면 되고 미분법만 알면 되는데 뒤로 올수록 특히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은 쉽게 안 돼요, 사실.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로 이제 미적분도 2에서도 여기가 제일 어렵게 나오잖아요. 도함수 활용이. 미적분도 이제 제일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한 번에 안 되니까 차근차근 여러 가지 개념 보여줬어요, 오늘. 뭐냐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부호만 가지고 어떻게 그릴 것인가.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f'x가 여러 개의 항을 곱해놓은 모양일 때 그때 이 함수가 부호가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항이 부호가 바뀔 수가 있는가 따져야 된다 이런 것도 했었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중요한 개념이니까 차근차근 여러 문제들을 풀면서 쌓아나가면 돼요 실력을. 네.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 2를 볼게요.